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탈북민이 탈북민을 소개하는 탈탈탈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로 조경일 씨를 모셨는데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조경일입니다. 이제 2004년에 한국에 와서 이제 13년 차를 이제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아는 사이십니까? 어떻게 알게 됐지? 시작점이 잘 생각 안 나는데 일단은 네, 어떻게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금은 독서 모임 네, 독서 모임을 같이 하는 사이다. 같이 하고 네. 되게 스마트한 친구여가지고 많이 좋아하는 동생 중에 한 명입니다. 형이 저를 좋아해서 제가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너무 소개를 안 하신 것 같아가지고 현재 지금 현재는 백수입니다. 백수. 네. 지난달까지 일을 하다가 이제 지금 이직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직 준비 중인데 이제 논문을 써야 돼서 석사 논문이죠. 네, 석사 논문을 써야 되는데 이제 뭘 쓸까 이제 주제 구상하면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중이죠. 네, 그런 중에 오늘 나왔습니다. 논문 지금 대학원. 그렇죠. 네, 어느 대학?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라고 저기 대치동 쪽에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석사를 마치고 이제 논문을 남겨두고 이제 수료생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북한에서 고향은 여기서는 이제 아오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유명하더라고요. 저도 그 여기 와서 이렇게 제 고향이 이렇게 유명한 줄 알았어요. 아오지 탄광. 네, 아오지 탄광. 유명해요. 평양 다음으로 유명하더라고요. 네, 유명한 곳에서 왔구나. 네. 그 지금 이름은 경흥군으로 바뀌었을 텐데 제가 있을 때는 은덕군이었어요. 이제 저희 집 바로 뒷산이 이제 뒤가 아오지 탄광이라서 이제 유명하더라고요. 어떤 데입니까? 아오지 탄광. 탄광이에요, 그냥. 예, 석탄 채굴하고 그런 탄광인데 그 아오지 탄광에 대한 이 부정적인 그 생각이 있잖아요. 인식이 그걸 여기 와서 알았죠. 고향에 있을 때 어땠어요? 고향에 있을 때는 그냥 탄광이에요. 그냥 한국에서는 추방당해서 가는 데가 제일 험한 데가 아오지다. 그렇게 알려줘.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북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얘기는 아마 6, 70년대였을 것 같아요. 예, 아오지 탄광이 저는 할머니한테서 들었던 얘기인데 왜 아오지 탄광, 왜 아오지라는 이름을 붙이나 했더니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오지 마라. 그래서 아오지 탄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하나 된다. 이제 사람 많이 오니까 그래서 오지 마라. 그래서 아오지 탄광이라고 들었어요. 그런 의미인지 몰랐네.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혹시 북한에는 가족이 있나요? 예, 아빠가 이제 계세요. 지금 원래 4인 가족인데 이제 엄마 있고 아빠 있고 이제 누나가 있는데 이제 엄마랑 누나는 이제 한국에 지금 살고 있고 이제 아빠는 이제 북한에 아직 계세요. 계실 거라고 믿고 있죠. 연락이 안 되니까 연락이 안 닿으니까 이제 뭐 살아 계실 거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 어린 시절 어떻게 보냈습니까? 학교는 학교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까지 다니고 이제 그때가 이제 95년 6년이었을 거예요. 그때까지만 다니고 이제 고난행군이었으니까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먹어야 학교도 나가서 수업도 들으니까 다닐 수가 없어서 그냥 집에만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고난행군 때문에 못 다니고 이제 북한을 이제 중국으로 탈출했다가 다시 북한 다시 또 들어갔다가 하는 과정이 있었고 이제 그 중학교라고 하죠. 북한에서는 거기서 이제 4학년, 5학년을 다시 다녔어요. 그러면 이게 중국에 왔다 갔다 했다는 거는 중국 친척에서 왔다 갔다 한 건가요? 그렇죠. 이게 탈북을 했었는데 저희 어머니와 누나가 먼저 98년도에 이제 1월 30일 날에 탈북을 했어요. 98년도? 예, 98년도 1월 31일 날에 이제 떠났죠. 이제 그때는 한 달만 갔다 오겠다. 식량을 구해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합의하고 떠났던 거죠. 저는 그냥 아빠랑 같이 살고 있고. 근데 그때가 11살 때쯤 됐겠네요. 그쵸. 그때가 98년이니까. 11살. 예, 11살이죠. 그쵸. 만으로 10살. 제가 88년생이니까. 예. 그때 한 달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죠. 근데 안 오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2002년까지 2년을 기다렸죠. 그동안 아빠랑 같이 살면서 여기저기 흩어져 다니다가 살고 있다가 2002년 때 이제 어머니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어머니 손잡고 다시 탈북을. 어머니 왔다는 건 몰래 도망을 넘어서 왔다는 그죠. 거? 아니면 잡혀서? 어머니가 잡혀서 왔어요. 아. 근데 어머니가 여러 번 잡히셨더라고요, 보니까. 그 2년 동안. 근데 왜 처음에 잡혔을 때 안 왔냐? 그랬더니 올 수가 없었다고, 어머니가. 왜냐면 식량을 구하러 한 달 있다가 오겠다고 떠났는데 이제 잡힌 신세로 이제 아들 앞에 나타나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괴로웠던 거죠. 예. 또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네. 정리를 해보면은 98년에 어머니와 누나가 중국으로 간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소식을 모르다가 그럼 2000년에 온 거네요. 2년이면. 네, 네. 그럼 그 동안에 경일 씨는 어떻게 살았어요? 꽃제비 생활을 했나요, 혹시? 그렇죠. 제가 이게 엄마랑 살 때랑 아빠랑 살 때는 이게 좀 다를 거예요. 네. 그래서 아빠랑 살았는데 워낙 이게 어려우니까 배급도 안 나오지 하니까 이제 아빠랑 같이 친척 집에 가서도 좀 식량을 구하기도 하고 또 아빠가 뭐 장사도 뭐 하고 아빠가 산에 가서 나무를 좀 해다가 나무를 좀 팔아서 좀 먹거리를 좀 구해보려고도 했고 근데 그게 워낙 어려우니까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풀에 쌀알이 하니까 옥수수알이에요. 옥수수알 몇 개, 몇 알이 그냥 겨우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이제 밥을 먹으며 살다가 죽이죠. 살다가 이제 그래도 아빠는 이제 일을 해야 됐거든요. 왜냐면 거기서는 어떤 일 하셨어요? 출근해야 되니까. 공장 다녔었어요. 네. 예, 거기 군수 공장 있는데 공장 다니셨는데 출근을 안 할 수가 또 없거든요, 거기. 그래서 아빠는 출근하면서 또 산에 가서 나무도 해오면서 있었고 저는 이제 학교를 못 가고 이제 집에 가만히 이렇게 이제 저녁이 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빠가 올 때까지. 또 엄마는 또 언제 올까? 이렇게 기다리면서 계속 있는 거예요. 친구는 없지. 그러다가 이제 시장을 나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소위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꽃제비로 알려주죠. 네. 시장에 나가서 처음에는 이렇게 누구한테 빌어먹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용기가 필요하죠. 용기가 아주 큰 용기가 필요해요. 훔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뭐 떡 사 먹는 사람, 빵 사 먹는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죠. 혹시나 안 줄까? 안 주더라고요. 그래 안 준다. 네. 그래서 이 옥수수 알 같은 거나 이런 먹거리 같은 거 땅에 떨어지면 그런 것들을 이제 줍죠. 주워 먹는 거죠. 빌어 먹는 거는 너무 이게 자존심이 상하고 이게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차라리 주워 먹는 게 나아요. 주워 먹고 그랬는데 이게 저 같은 그런 꽃제비가 주워 먹는 꽃제비가 너무 많으니까 경쟁이 심할 거 네, 아니에요? 경쟁이 있어서 바닥이 안 나요. 옆에 주우려고 그러면 옆에도 또 죽고 있어요. 네. 이게 없어요. 가뜩이나 떨어지는 게 별로 없는데 다른 꽃제비도 막 우리 훔쳐 먹더라고요. 저는 부끄럽고 소심하고 용기가 없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훔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이제 배가 고프고 또 이런 절실해지니까 이제 좀 주세요. 이제 좀 한 입만 좀 주세요. 근데 말도 이렇게 계속 못해요. 이렇게 한 10분 해보시 한 입만 좀 주세요. 가만히 서 있고 안 주면 또 한 입만 좀 주세요 해요. 그러다 간혹 어떤 사람들이 한 입 주기도 하고 그러기도 해요. 근데 이제 잘 안 주죠. 왜냐면 다들 배고픈데 안 주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한 번을 딱 훔쳤어요. 네, 한 번을 딱 훔쳤는데 이렇게 빵이 이 정도 크거든요. 빵이 근데 그 사람이 뒷짐지고 이렇게 빵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저 노려보고 있었어요. 훔치까 말까 한참을 갈등했어요. 내가 저거 훔치면 어디로 뛸까? 저 만에 잡혔을 때 어떻게 내가 얼마나 맞을까? 그게 남자였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은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탁 훔치고 훔쳤는데 빵이 좀 끊어진 거예요. 부스러져가지고 한 줌 쥐고 뛰었어요. 나는 이랬으면 뛴다고 뛰었는데 먹지를 못해서 그런지 뛰는 거지. 걷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속도가 안 났군요. 속도가 안 났죠. 잡혔어요? 네, 그 사람이 와서 발을 탁 걸은 건데 제가 탁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한 대를 두 대인가 세 대인가 맞았어요. 맞고 이제 다행히 크게 안 맞고 이제 털털털털 그러면서 이제 가서 다시 사라졌던 거죠.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예. 몇 년 그렇게 생활했나요? 한 6개월을 했어요. 예, 한 6개월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꽃제비 생활을 그럼 왜 더 안 했어요? 하다가 이제 집을 옮겼는데 저희 아빠랑 같이 살다가 이제 친척 집에 이제 식량 구하러 갔다가 이제 한 3개월 정도 있다 오니까 집이 사라졌어요. 집 자체가 사라졌다는 게 이 문은 다행히 있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가구며 옷이며 그 심지어 그 밥가마도 없고 식기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야말로 완전히 예, 빈집이 돼 있었던 그냥 빈집이 거네요. 다 훔쳐간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가구라도 훔쳐가면 다 땔감이 되니까 싹 다 가져간 거예요. 다행히 문자가 안 뜯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돌아왔더니 너무 빈집이어서 그 반장한 데 가서 이제 냄비 같은 거 하나 빌려가지고 끓여 먹고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이제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아빠가 다니는 공장에서 이제 합숙 같은 게 있거든요. 네, 합숙 같은데 이제 다행히 들어가서 살 수 있어요. 이제 거기 들어가면 이제 합숙에서는 그래도 밥이 나오니까 조금이지만 거기는 그래도 몇 끼 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빠랑 저랑 이제 같이 합숙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꽃제비 생활은 이제 정리했죠. 네, 그렇게 이제 살았던 것 같아요. 꽃제비도 그러면 이제 나이 어린 꽃제비들한테는 아무래도 더 사람들이 동정을 많이 해주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이게 꽃제비가 워낙 많으니까 동정이 없어요. 이제 꽃제비들 되게 많거든요, 그 시장에. 근데 꽃제비들 중에서도 이제 나이가 많으면 이제 리더가 되는 거죠. 패거리를 만들거나 패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는 지도자가 되거나. 네, 이제 이 꽃제비도 이제 훔치는 방법도 이제 발전을 해요. 처음에는 이렇게 먹고 있는 사람 거 훔쳐서 가거나 팔고 있는 사람 거 훔쳐서 뛰면 네. 그만이었는데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도 이제 꽃제비들 훔친다는 걸 이제 아니까 이렇게 대야 같은데 이제 음식을 팔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구물 같은 거 씌워둬요. 이제 망 같은 거 씌워가지고 손을 넣지 못하게, 넣었다가 다시 빼지를 못하게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꽃제비들도 이제 이제 훔치는 게 어려우니까 단합이 돼가지고 이제 조직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역할이 주어져요. 너는 이제 엎어치는 역할.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주워가는 역할인데 이제 이렇게 대야 같은데 이제 두부밥 같은 거 이제 들고 메고 오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꽃제비 한 명이 가다가 이렇게 그 메고 있는 그 대야를 탁 엎어치고 도망쳐요. 그러면 이제 막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대기하고 있던 그 꽃제비들이 우르르 나와서 다 주워서 도망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꽃제비들도 이제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다시 모아가지고 다시 나눠 먹어요?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러겠죠. 근데 저는 거기에 뭐 가입되거나 조직되지 않았었는데 저는 이제 어리니까 저는 이제 그것마저도 부럽다 하고 있었죠. 이제 그 장사하시는 분들도 이제 꽃제비들이 엎어치기 한다는 거 알고 그 대야 자체를 이제 그물망으로 꽁꽁 묶어가지고 너무 엎어쳐도 안 쏟아지게 물건이 안 쏟아지게 만드는 안 쏟아지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꽃제비 하는 이 도둑 수법도 다양해지는데 이제 옥수수 같은 것도 이제 구루마라고 하죠. 리어카 같은데 이제 실어가지고 이렇게 팔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명은 칼을 들고 있어요. 이 면도칼 같은 거 이렇게 옥수수 그 자루 있잖아요. 그거를 밑에 쭉 찢어버리면 이제 쭉 쏟아지잖아요. 그때 또 막 죽기도 하고 다양해요. 이제 그런 생활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가만히 이렇게 옆에 이렇게 끼어 있다가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막 같이 죽기도 하고 그냥 부스러기 주워 먹고 부스러기를 주워 먹었죠. 빌어 먹고 예 그랬었죠. 아이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서 그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어머니를 이제 계속 기다리다가 2년째 됐는데 그때는 합숙에 살고 있었어요. 아빠랑 같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밤에 저녁에 한 8시 됐는데 그때 8시 되면 어두워지거든요. 그때 이렇게 합숙 정문에 이렇게 손님이 왔다고 나가봤더니 친척인 줄 알았죠. 나가봤는데 엄마가 온 거예요. 바로 알아봤어요. 네, 바로 알아봤죠. 처음에는 바로 못 알아봤어요. 어두우니까 경이라 엄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자세히 보니까 엄마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엄마를 2년 만에 만났죠. 근데 그때 하필이면 아빠가 좀 감기 몸살 같은 걸 좀 앓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엄마를 만나가지고 이제 아빠 방에 들어가서 이제 만나고 이제 엄마가 이제 설득을 했죠. 아빠한테 중국으로 가자. 예. 근데 또 아빠가 이렇게 아프고 누워 있고 또 아빠는 이제 중국이나 외부 세계에 대해서 조금 정보가 자체가 없고 조금
좀 두려워했죠. 네. 또 아빠가 또 좀 고지식하고 정직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저는 엄마는 이제 제 손만 잡고 이제 중국으로 떠났죠. 그때가 13살 그때가 이제 12살 12살 때. 때죠. 2000년이니까. 2000년 12살 때. 네. 그래서 중국을 간 거네요. 그래서 중국을 갔죠. 근데 이게 그때 엄마가 가면서 걸어갔거든요. 이게 저희가 은덕이었으니까 이제 은덕에서 이제 원성 쪽으로 이제 걸어갔어요. 근데 엄마가 가면서 저기 하는 말이 있었어요. 항상 이제 중국으로 갈 건데 한 가지는 기억해둬라. 만약에 두만강을 건너면 너와 내가 이제 헤어질 수도 있다. 흩어질 수가 있다. 그럴 때는 한 곳만 찾아가라 하면서 알려준 게 십자가였어요. 저는 그때 십자가 뭔지 몰랐죠. 네. 엄마는 이제 그때 먼저 탈북했으니까 십자가를 알았나 봐요. 십자가를 얘기해주면서 이제 헤어지면 이 빨간 십자가만 보고 찾아가라. 그럼 도움을 줄 거다. 네. 그러면서 엄마가 알고 있던 그 전화번호랑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아 그러냐고 알겠다고 했죠. 그래서 원성 쪽으로 이제 갔는데 원성이 이제 물이 되게 넓거든요. 근데 되게 잔잔한 거예요. 그게 형제바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건너려고 이제 밤에 딱 새벽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새벽 2, 3시 됐을 때 엄마랑 같이 되게 큰 비닐 같은 거 하나 갖고 있었어요. 2개. 공기를 가득 넣어가지고 마치 그 튜브처럼 쓰려고 공기 가득 채워놓게 장존 하나씩 들고 물에 들어갔는데 아니 겉은 잔잔한데 물에 물 밑에 물살이 아니에요. 안에 돌 바위가 있어가지고 물살이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10m 이렇게 떠내려갔어요. 떠내려가다가 저는 엄마랑 손 까이렇게 잡고 있었죠. 근데 제 발이 그 돌과 돌 그 사이에 이렇게 걸린 거예요. 쓸린 거예요. 그래서 안 떠내려가고 네. 다시 이렇게 휘청하다가 다시 그 잡아가지고 중심을 잡아가지고 안 되겠다 나가자 해서 다시 나왔죠. 나와가지고 다시 북한 쪽으로 나왔죠. 북한 쪽으로 나왔죠. 왜냐면 한 5m 들어갔는데 너무 그렇게 깊어서 그래서 나와가지고 실패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징징징징 걸어서 이제 그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남양이라고 있어요. 남양시. 이제 중국 쪽은 도문시예요. 남양시에서 근데 이게 두만강을 이제 보면 이렇게 넓을수록 얕다는 어떠한 그런 우리 상식 같은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가능한 넓은 곳으로 이제 했는데 두만강 쭉 이렇게 한 갈래로 오다가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2갈래로 갈라져서 다시 한 갈래로 가거든요. 남양 쪽에 보면. 근데 2갈래로 갈라졌으니까 여기로 우리 건너자 해가지고 엄마랑 저희가 다시 또 그 풀숲에 숨었죠. 근데 그때가 7월이에요. 근데 비가 막 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어리니까 너무 두려워서 이렇게 덜덜덜 굉장히 떨고 있었나 봐요. 엄마가 뒤에서 꼭 안고 있고 이렇게 해서 한 새벽 한 2, 3시까지 거기 있었고 예 있었어요. 초저녁이 들어가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딱 신호를 줘가지고 건너자 해서 건넜죠 이제. 근데 그때 수영을 할 줄도 몰랐고 또 수영하면 또 소리 나니까 이제 그래서 그냥 걷는 거예요. 걷는데 깊이가 한 요 정도까지 왔어요. 이제 입턱까지. 그때는 키가 좀 더 작았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사실 물이 그렇게 깊진 않았던 거죠. 근데 저한테 이 정도까지 왔으니까 엄마 손잡고 이렇게 총총총 점프하면서 이렇게 총총총 점프하면서 이제 건넜어요. 이제 이렇게 2갈래인데 한 갈래 건너니까 이렇게 땅이 나오잖아요. 땅이 나오면 또 이렇게 기어가지고 또 2번째 강이 나오면 또 건넜는데 그 도문은 이렇게 건너면 바로 옆이 이렇게 중국 쪽에서는 이렇게 도로예요. 네. 차들이 다녀요. 차들이 다니는데 밤이니까 또 차들이 간혹 다니잖아요. 그래 막 걷다가 차가 다니면 다 이렇게 숨고 차가 다니면 딱 숨고 해서 최대한 어쨌든 이제 시골로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 찾으러. 그래서 마을 찾으러 막 가고 있는데 한 2시간을 걸었나? 마을이 저기 있는데 개가 짖는 거예요 자꾸. 개가 왕왕 짖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은 필히 이제 보초일 거다. 군인들이 보초 쓰는 그것일 거다 해가지고 길에서 올라가서 산에서 가만히 숨어 있었어요. 어머니랑 둘이서. 네, 어머니랑 둘이서 이제 날이 좀 밝으면 그래도 보이니까 숨어서 이제 계속 날이 밝기를 기다린 거죠. 날이 딱 한 6시니까 밝았는데 날이 밝아서 딱 내려다 보니까 개가 짖던 곳이 그냥 개인집인 거예요. 네, 밤이니까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럼요, 어떻게 알아요? 네, 그래서 개인집인 거예요. 그래서 헤이 군인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털털털 걸어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숨진 않았어요. 마을이 앞이었으니까.
이제 마을에 쭉 보니까 십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이렇게 조선족 마을인데 한족도 살고 있고 근데 그 교회 이제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옷 다 뺏겨주고 다 갈아입혀주고 이제 그 옷은 다 꼬깃꼬깃 싸가지고 다시 그 두만강 쪽에 버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제 진짜로 중국에 도착한 거죠. 이제 맛있는 음식들 생전 처음 먹어보죠. 뭐 무슨 고기, 뭐 반찬 가득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먹고 거기서 이제 3일 정도 있어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연길로 이제 올라갔던 거죠. 그렇게 이제 탈북이 시작된 거죠. 근데 그때 간 게 그럼 중국에 뭐 연고가 있어서 그냥 무작정 간 거 아니면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갔죠. 그냥 근데 엄마는 98년도에 탈북했었으니까 엄마가 살던 곳이 있었죠. 아는 사람이 엄마 있었으니까. 살던 곳으로 지금 먼저 가고 있네. 최대한 갈렸던 거죠. 그래서 그게 연길이었거든요. 그래도 잡혀서 다시 한국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엄마요? 아니. 저요? 저는 그래서 연길에 가서 이제 그 처음에 엄마랑 누나랑 탈북했었잖아요. 둘이 또 흩어져 살았거든요. 또 누나는 또 다른데 공부하러 가고. 공부했구나. 네, 거기 그 교회에서 도움을 줘가지고 사랑의 집 같은 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엄마도 저를 이제 그곳에 보낸다고, 누나가 있는 곳에 보낸다고 그 사람 다시 연결해가지고 갔죠. 그래서 저도 이제 한 달 동안 중국에서 엄마랑 같이 살고 이제 공부하러 갔어요. 근데 그 누나가 공부하는 곳에 누나를 공부시키는 그 사람한테 보냈는데 그 사람이 한 달 동안 이렇게 자기 집에 이렇게 저를 이렇게 떡방에 있게 했어요. 아무것도 안 시켜. 네. 왜요? 모르겠어요. 저를 데려가지 않고 한 달 동안 있는 거예요. 저는 한 달 동안 그 집에 그 사람 집에 이렇게 밥도 잘 안 주고 이렇게 식빵이랑 우유 같은 거만 주고 뭐 하루 3끼분 주고 한 며칠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거기 한국 사람 집이었어요? 아니 중국 조선족 조선족 집이요? 사람은 없고. 예, 그 사람은 한 2, 3일에 한 번씩 올 때마다 이렇게 간식 같은 거 사다 주고. 저는 이렇게 그 집이 아파트인데 그 창문에 내려다보면 밑에 시장이에요. 네. 저는 그 시장을 구경하는 게 유일한 할 거였어요. 낙이었어요. TV 보는 거 빼고는. 그 시장을 내려다보면 이렇게 그 토마토도 팔고 사과도 팔고 다양한 과일 알록달록하게 팔거든요. 중국이 또 그 먹거리가 다양하잖아요. 그 보면 그게 저것은 뭘까? 저것은 뭘까? 먹고 싶다.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망상을 하는 거죠. 또 밤이 되면. 그러다가 한 달 만에 이제 그 사람이 왔는데 결국 학교를 안 보내주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그분은? 이유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뭐 다른 이유는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데 갔어요. 네, 다른 학교로 갔죠. 다른 사랑의 집. 거기 가서 이제 처음엔 학교를 바로 못 다니고 이제 거기에 저랑 같은 아이들이 남자들만 있었는데 한 10명 정도 있었어요. 북한에서 온 친구들? 네네. 네. 그 사랑의 집 같은 데인데 근데 그 담당하시는 분이 한국 선교사님이었어요. 네. 한국 선교사님이셨고 중국 한족 그 도와주는 사람이 여성분인데 이렇게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10명의 친구들과 같이 있었는데 거기 중에 몇 명은 학교를 갔어요. 왜냐면 다 학교 못 보내고 이제 순서대로 이제 보냈던 거죠. 저는 그 막내였어요. 막내여가지고 이렇게 그 집에서 살면서 그 공부를 했는데 집에서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처음 이제 성경과 종교 같은 것들을 접했던 거죠. 그래서 주일만 되면 거기는 나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주일만 되면 교회를 데려가는데 즐거웠어요. 왜냐면 교회 가면 간식을 주거든요. 네, 그게 제일 즐거운 거죠.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뭔지는 모르겠다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필사를 시켜요. 성경을 볼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아무 느낌 없었어요. 이걸 왜 해야 되나 싶었죠. 이름도 막 이상하고 이름도 이상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면 뭐 돈 주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진 않았죠. 네, 근데 시키니까 했죠. 네. 근데 막 전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필사를 하는 거예요. 볼펜으로 필사를 하는데 팔이 막 저리죠. 그리고 어느 날은 금식을 시키는데 하루 종일 금식을 내가 시켜요. 원해서가 아니라 시키는. 절대로 아니죠. 그냥 나는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금식을 시키니까 이 저녁이 되면 이제 눈에 넓혀져 아이스크림이 왔다 갔다 하고 냉장고에 가면 먹을 게 가득한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얘기는 안 했어요? 얘기는 안 했죠. 왜냐면
하라고 하니까 했죠. 아. 네. 그러다가 이 남자애들이 10명 있으니까 개구장이들이잖아요. 네. 뛰어다니고 또 집이 컸어요. 그럼 밑에 집에서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그 선교사님은 이제 와서 막 훈육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잡혀가면 어떡하냐고. 뛰놀지 말라. 남자애들 이거 들어요? 그렇죠. 또 뛰놀고. 또 저희는 또 밖에 이렇게 놀러 다녔거든요. 나가면 이제 자전거 타고 막 저기. 근데 자전거 없거든요. 저희는 자전거 안 사주거든요. 자전거 좀 훔쳐요. 저희 앞에 이제 학교가 있었거든요. 근데 자전거를 이렇게 훔쳐가지고 자전거 타고 이제 청년공원 가고 그냥 놀러 다니고 막 폭죽을 훔쳐가지고 폭죽을 터뜨리고 막 이렇게 놀러 다녔죠. 그리고 또 그 중국에 오락실이 중국 생활 몇 년 했어요? 그래서 2년 했죠. 예. 그 생활을 지금 반복해서. 그렇죠. 오락실이 있어서 이제 킹 오브 파이터. 아까 동전 넣고 하는. 네, 동전 넣고 하는 거. 킹 오브 옛날식 파이터. 오락실. 네, 그렇죠. 킹 오브 파이터. 그다음에 뭐 산제롱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그 중국에서 그 맥주병 있잖아요. 네. 그걸 주워다가 팔아요. 네. 그걸 또 어떻게 알았는지 형들이 알려줘가지고 팔아가지고 예, 동전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다시 또 전자 오락실에 가서 게임을 하죠. 하는군요. 근데 오락실에 넣는 그 동전은 중국의 동전을 바로 넣는 게 아니라 오락실에 맞는 그 동전이 있어요. 코인 같은 게. 그걸 바꿔야 되는군요. 네. 근데 오락을 해서 승리를 하면 밑에 코인이 한 판 더 해요. 한 판 더 하거나 밑에 가득 떨어져요. 그것도 이제 다시 또 하고 근데 또 안 나오면 이제 그 쇠꼬쟁이 같은 걸로 이제 열어가지고 열어가지고 나오게. 그렇게 개구쟁이처럼 놀았죠. 네, 그러다 이제 학교를 갔죠. 네, 그래서 학교를 중국 학교 몇 년? 이제 옮겼는데 흥안소학교라고 있는데 이제 거기를 이제 한 6개월 다녔어요. 6개월 다녔는데 제가 거기서 1학년에 입학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다른 애 나이대보다 한 2살 정도 어렸어요. 어리에 들어갔죠. 근데 학교가 되게 쉬웠어요. 공부가.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 북한에 있을 때 초등학교 2학년까지 다녔으니까 그 과정을 다시 하는 거였죠. 제가 뭐 증명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공부를 되게 잘했거든요. 인정할게요. 인정합니다. 네, 잘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제일 잘했어요. 근데 제가 1학년으로 간 이유는 중국말 배우러 간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것 빼고는 다 잘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거의 뭐 반장이었죠. 1등으로 잘해가지고. 신분이 없는데 그 학교에서 받았어요? 조선족으로 이제 위장을 해가지고. 조선족으로 위장을 하고 이제 그 저희 같이 있던 그 여러 명이 같이 학교를 갔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저희 같은 집안에 있는 친구들이 아니고 다른 집안에 있는 친구들인데 잡힌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경찰이 왔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4명인가 택시 타고 도망쳤어요, 학교에서. 네, 그럼 나머지는 잡혀갔죠. 학교에 경찰들이 지금 다른 사람의 집에 있던 탈북자들이 잡혀간 거군요. 예, 잡혀갔죠. 그래서 저희는 택시 타고 얼른 도망친 거죠. 그래서 그 학교와 인연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또 다시 한 6개월 정도를 또 옛날에 그 오락하던 삶으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살다가 학교를 옮겼어요. 이번에는 좀 더 시골로 들어가서 이제 이란이라는 곳인데 시골로 들어가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는 이제 2학년으로 입학을 한 거죠. 그때는 이제 저희 4명이 있었거든요. 4명이 한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때 조선족 교회 전도사님이 우리를 이제 자기 집에서 이제 숙박하면서 했는데 그 학교에 가서 당연히 또 제가 또 공부를 잘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반장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한 6개월쯤 됐었는데 그게 2002년이었어요. 네. 근데 마을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손님이 왔다고 해서 그러냐고 나가봤죠. 아들 중국 공안이 서 있는 거예요. 네, 중국 공안에 이렇게 2명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 다니는 4명이 쪼르륵 잡힌 거죠. 그리고 그 선교사, 그 전도사님이 같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가 결국에는 공안대로 같이 온 거네. 그렇죠. 예, 근데 전도사가 신고한 건 아니고, 예, 아마 걔네들 어딨어 이렇게 추궁을 했겠죠. 공안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그 동네 사람이거나 신고했을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4명이 한 집에 살고 있었고 여자 2명, 남자 2명이거든요. 근데 남자 2명
형제라고 했거든요. 근데 중국은 1인 1자녀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래서 의심이 아마 갔을 거예요. 하여튼 신고해서 저희가 잡힌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감옥으로 갔던 거죠. 몇 살 때예요 그때? 그게가 2002년이니까 14살인 그러네. 미성년자 아직 미성년자네. 네. 그래서 14살 정도. 도문 감옥으로 갔는데 이 감옥에 처음 가봤죠. 근데 그 도문 감옥이 이렇게 좀 커요. 근데 그 안에 사람이 한 20명이 있었던 거, 한 15명 이상 있었어요. 바닥은 이제 타일로 했고 이제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이제 38일을 있었어요. 근데 밥을 굉장히 조금 줘요. 요만한 그릇에다가 중국 공안들이 밥을 요만큼씩 주고 이제 국에다가 주고 아침은 빵, 멘보 빵을 주거든요. 만토구나. 만토. 빵을 주고 이제 그렇게 그때 제가 4월 26일 날에 잡힌 거예요. 이게 너무 추워요. 근데 감옥이 창문이 딱 요만해요. 우리 또 환풍기 창문처럼 요만한데 태양이 고기로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태양을 보려고 아침마다 이렇게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하고 얼굴을 이제 광합성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감옥에 혼자 있나? 그 독방인가 아니면 같이 그렇죠. 있나? 그 어른들이랑 아이들이 같이 16명 정도 같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중국 사람들이죠. 아니죠. 우리 탈북자들. 다 탈북자들만. 탈북자들이. 다 잡힌 사람들. 감옥에 갈 때 어떤 느낌이었어? 그럼? 무서웠어요. 무서웠으면서도 이게 뭔가 싶어서 철이 없었죠. 네. 그렇게 이제 38일을 있었죠. 북한에서는 넘어가면 북한 어디 가요? 그러면 넘어서. 네. 그렇게 이제 38일째 이제 저를 나가는데 보통은 족쇄를 안 채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미성년인데도 다른 애들은 안 채우는데 저만 채우는 거예요. 중국 미성년은 원래 잘 안 채우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족쇄를 채우는 거예요. 물어볼게 가서.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채우거든요. 그래서 채우고 이렇게 가는데 원성 보입으로 이제 넘어가요. 중국 바로 앞에 남양이고 남양 바로 옆이 원성이니까 원성 보입으로 가는데 이제 보입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보입에서 딱 도착하니까 거기서는 족쇄를 풀고 족쇄는 중국에서 잡았고 이제 보이부에서는 북한이죠. 거기서부터는 북한에서는 저는 족쇄를 안 채우는 거예요. 족쇄가 부족했나 봐요. 수갑. 미성년자들은 둘이 잘 안 채워요. 수갑. 아니요. 어른들도 수갑을 다 안 채웠어요. 몇 명 수갑 채우고 몇 명은 야 신발끈 풀어. 신발끈으로 이렇게 묶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또 나를 묶는 거예요. 또 네. 다른 친구도 안 묶어? 네, 다른 친구 한 번 나는 또 묶는 거예요. 어린애 같이 이렇게 신발끈으로 이제 묶어가지고 대장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모르겠어요. 하여튼 보이부에 가서 이제 그 보이부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이제 아주 지옥이었죠. 이제 딱 요만한 방이에요. 딱 요만한 방 한 6평 정도 되는 방인데 거기 한 50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 시루네 그냥? 그냥 이렇게 양반다리하고 이제 쪼르륵 다 앉아 있으면 방이 꽉 차는 거예요. 하는 일이 없으니까 가만히 앉아 있게 해요. 저도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었죠. 운동 당해놓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다리 저리고 다리 펴면 앞에 사람 다 앞에 사람이 야 자식아 다리 구부려 이러고 저는 어린이 가만히 있죠. 밥은 이렇게 알루미늄 그릇에다가 밥은 옥수수죽, 국수죽 이런 것들이 숟가락으로 한 3개? 3숟갈 정도? 이렇게 나와요. 밑에 깔아주네 그냥? 밑에 깔아서 나오죠. 3숟가락 정도 나오는데 숟가락은 꼭지가 없어요. 숟가락 요거만 있어요. 맞아요. 삼킬까봐. 삼키고 또 자살을 할까봐 그러나 봐요. 그래서 숟가락 요만하게 숟가락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3숟가락을 먹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저녁에 이제 취침하면 취침이라는 소리 들리는 순간 사람들이 좋은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나는데 그 50명이 이렇게 눕는다고 생각해봐요. 사람이 누워요. 예. 근데 저는 어리고 작으니까 이렇게 그 와다닥 하면 그 취침 소리 들리는 순간 저는 이제 어른들 그 위에서 이제 붕붕 뛰는 거예요. 여기서 옮겨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어른들 위에 이렇게 누워있는 거죠. 사람 위에 사람 폭에서 눕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그게 몇 년도죠? 그게 2002년이죠. 여름에 덥긴 또 너무 더워요. 땀 삐질 흘리고 그러다 이제 한 번은 거기 한 3일 있거든요. 3일. 근데 한 번은 이렇게 거기서는 이제 이 사람 이름을 안 불러요. 군인들이 몇 번, 50번 하면 딱 한 번 부르거든요. 한 번 불러서 안 나가면 안 불러요 다시. 제가 이렇게 다 가만히 있는데 52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하고 나갔어요. 나갔더니 야 너는 가서 뭐 했냐 말이 취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어머니가 제게 했던 말이 그거예요. 잡히면 교회 다녔다는 말 하지 말라. 절대로 하지 말아라. 어른들이 네.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 교회 다녔지? 그래서 아니요 안 다녔습니다. 하나님 이런 거 성경 공부 안 했어? 아 절대 안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정강이 북한에서 정강이라고 하는데 종아리죠. 종아리. 예. 종아리를 구두로 다 걷어차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너 졸았지? 이러는 거죠. 안 졸았습니다. 했더니 너 이 자식 내가 어제 52번 불렀는데 안 나오던데? 그런 거예요. 아, 예. 이게 거기서 졸면 이게 한 번 불렀을 때 안 나오면 이제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 대 맞고 이제 조사하고 이제 3일 딱 됐을 때 이제 다행히 미성년이니까 그치. 감옥은 안 보내고 이제 고문하면 지존 조사는 안 하는 거죠 그러면? 하죠. 어른들은 어른들은 이렇게 맞더라고요. 아 근데 한 가지 웃긴 게 그 중국에 있을 때 중국 감옥에서 고문을 해요. 중국 고문이? 네, 정일 씨를요? 아니 저는 고문 안 했는데 어른들을요? 어른을 고문했어요. 말을 안 한다고. 근데 네. 같이 16명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거기 한 사람이 옷을 벗으면 여기 이렇게 멍자국에 삭파래요. 피멍이 들어있군요. 피멍이 들어서 온몸에.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겠지만 말을 잘 안 했나 봐요. 네. 그랬더니 그 공안에서 개를 데려다가 물린 거예요. 아, 네. 개를 푼 거네. 네, 개를 푼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싹 물려가지고 새파랗게 된 거예요. 개독이 장난 아니에요. 이 중국 공안들이 되게 좀 악랄해요. 네, 뭐 저한테는 좀 잘해주긴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어려서 그런지 네. 거기서는 6월 6일이 이렇게 세계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래서 소시지 하나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어른들은 고문하고 그랬어요. 아, 혹독한 고문이네요. 그 혹독한 고문했어요. 하여튼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제 3일 보위부 취조받고 이제 풀려나가네. 풀려났는데 바로 풀려나는 거 아니고 이제 고향으로 이송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미성년자들이 이제 구호소, 네, 구호소 같은 데로 먼저 보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원성 구호소 갔다가 청진 구호소 갔다가 이렇게 다시 고향으로 이제 아빠가 있는 은덕으로 갔던 거죠. 네. 그리고 북한 생활 몇 년 하다 다시 재탈북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2년을 아. 살았습니다. 아빠랑 같이.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이송될 때 고향으로 이송될 때 이렇게 청진으로 이송이 됐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송되는 팀이 한 8명인가 됐거든요. 형아도 있고 나랑 나이 비슷한 애들 있었거든요. 근데 기차 타고 이동하는데 형아들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도망간 거예요? 탈출? 아니 도망간 게 아니라 네. 그 이송시키는 그 이송시킨 사람들이랑 협상을 해가지고 네. 간 거예요. 네. 돈 준 모양이네. 네, 돈을 좀 주고 뭐 좋은 벨트도 메고 있었어요. 차고 있었어요. 벨트도 주고 옷도 좀 벗어주고 해가지고 도망친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저희만 어린애들만 그냥 이송된 거예요. 네. 이송돼서 이제 청진 구호소를 갔는데 거기 바글바글한 거예요. 아이들이. 거기는 저처럼 이렇게 탈북해서 잡힌 아이들이 이제 몇 명 이제 한 4명인가 이제 들어갔고 나머지는 그냥 꼬제비들, 네, 꼬제비들 있었어요. 근데 구호소의 의미가 뭐예요? 구호소. 그 고아원 같은 거예요. 아. 네, 고아원. 이제 꽃제비들 이런 것들을 다 데려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밥을 주고 또 하는 곳이죠. 감옥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일 시키고요. 일 안 시켜요. 일 안 시켜요? 네, 꽃제비들 일 안 시키면 어린애들이니까. 뭐 시켜요 그러면? 거기서는 아무것도 안 시켜요. 밥만 먹이고 밥 먹이고 재우고. 왜? 뭐 밖에 못 나가게 하고. 아. 왜 그런 곳이에요. 그 생활을 얼마 했어? 그 생활을 한 4월에 잡혀서 5월에 북한으로 가서 한 1개월 반을 했어요. 한 달 반 정도 한달 하고 이제 은덕으로 이제 이송이 됐던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이송이 될 때 이게 각 지역별로 이송이 되잖아요. 네. 그때 은덕의 고향인 한 명이 형인데 한 명이 이렇게 2명이 이송이 됐거든요. 근데 낮은 선봉까지 이송이 됐는데 그 형이 나한테 야, 한 명이 딱 이송시키거든요. 그 형이 나한테 야, 도망치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니야 무서워 이랬어요. 근데 형이 아니야 도망치자 하나 둘 셋 다 뛰자 하면 뛰자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그 아저씨는 이렇게 그 우리를 데려간 아저씨는 앞에 걸어가고 이제 그 형이 이제 하나 둘 셋 외치는 그래서 뛰었어요. 근데 둘이 이렇게 같은 길로 뛰었거든요. 네. 뛰었는데 제가 이게 감옥에 있다가 태양도 제대로 못 보고 먹지도 못해서 그런지
너무 힘든 거예요. 뛰는 게 뛰는 거지 걷는 건지 얼마 못 가서 그 뒤에서 그 아저씨가 따라와가지고 군인들이요 그거? 아니 그냥 보이지도원 같은 예,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를 이렇게 뒤에 뒷다리를 탁 차는 거예요. 저는 그래 끼익 넘어졌어요. 근데 넘어졌는데 앞을 뭐 고개를 들어보니까 형이 엄청 잘 뛰는 거예요. 형은 이렇게 전문 꽃제비 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 찹싸게 뛰는 거예요. 찹싸게 뛰는데 그래도 뛰어봤자 예, 그 아저씨가 이렇게 다 잡았어. 딱 잡아가지고 예, 둘 다 잡혀가지고 낑낑해가지고 라진에 이렇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아저씨가 왜 도망치냐고 그 형을 대나무 같은 그 곽자라고 하거든요. 대나무 같은 걸로 대나무 몽둥이. 예, 몽둥이 머리를 그 형이 머리를 딱 쳤는데 피 터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당황했는지 피 터지니까 다행히 저를 때릴 차례인데 저를 안 때린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저는 이렇게 살았네. 살았네. 네. 그 형이 한국에 왔어요. 네, 만났어요. 네. 예, 참 재밌는 거예요. 야, 그래서 옛날 얘기하면서 야 형이 그랬지, 그래 너는 이랬지 하면서 그래도 다행히 네. 어떻게 정말 만났네요. 만났죠. 예, 다행히. 그러면 2004년까지 그 2년 동안에 그게 그렇게 있다가 어머니가 다시 또 온 거예요? 아니면 스스로 넘어간 거예요? 탈북하는 거는? 아니 2004년까지였는데 제가 그래서 집에 만나가지고 아빠는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사시더라고요. 이제 딸 하나 있고 아들 하나 있고 이렇게 재혼을 하신 거네. 재혼을 해서 그 있는 집에 재혼해가지고 아들 자녀가 있는 집에 재혼해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셋이 된 거죠. 네. 아이가 셋. 하나는 저랑 나이가 똑같은 여자였고 하나는 저 나이 어린 남자였는데 셋이 이렇게 살았죠. 예, 살면서 이제 저는 이제 다시 학교를 갔죠. 학교를 갔더니 초등학교 2학년까지 다닐 때 같이 다니던 친구들이 다 있는 거예요. 예. 왜냐면 거기는 이동이 없으니까 뭐 유치원 때부터 코올림에 다니던 친구들이거든요. 네, 이사 안 가니까. 이사를 못 가니까. 예, 못 정확히는. 가니까. 네. 갔더니 애들이 다 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씨, 너 어떻게 지냈냐? 와, 오랜만이다. 하면서 이렇게 중국이 만나가지고 어떤지 궁금한지 물어보는 안 봐요? 몰래 물어봐요. 몰래 물어보자. 중국이 어떠냐? 친구 중에 한 놈은 굉장히 개구쟁이인데 되게 컸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밤에 이렇게 누워서 얘기하면서 야, 중국 어떠냐 그래. 야, 중국 괜찮다. 이렇게 살았다 했더니 야, 우리 엄마도 중국으로 갔어. 이러면서 이런 얘기하면서 그래서 학교를 다녔죠. 그렇게 해서 궁금한 조동현 씨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딱 중국에서 중국 생활 하다가 딱 한국에 북한에 가니까 북한 애 친구들하고 대화가 안 되더래요. 이게 자기는 수준 차이가 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더래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요. 다시 그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게 너무 많아 다시 다 본인 탈북했다고. 그건 모르겠고요. 수준이라기보다는 좀 더 다양한 음식을 먹었을 뿐이죠. 네. 예, 그리고 또 중국 얘기를 또 그렇게 잘 많이 안 했어요. 저는. 예, 왜냐면 그거는 아무래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이 안 하고.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할 얘기를 드러내놓고 할 얘기 아니죠. 그냥 얘기군요. 친구들이랑 놀러 갔을 때 네. 이렇게 밤에 이렇게 같이 슬쩍 누웠을 때 있지만 친구야 넌 어떻게 지냈니?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탈북이 다시 시작된 거잖아요. 네. 저는 제일 궁금한 게 탈북 가서 마지막에 그 캄보디아에 있은 일이 제일 궁금하긴 한데 그 솔직히 2004년에 어떻게 다시 탈북됐는지 예. 궁금해요. 이게 2004년이 이렇게 그때도 여름이었어요. 여름인데 이렇게 그때는 저 엄마가 어디 사는지 몰랐죠. 중국 어딘가 있을까 싶었죠. 네. 그래서 2004년에 이렇게 집에 손님이 갑자기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니까 브로커. 엄마가 보낸 브로커. 네, 엄마가 지금 중국에서 지금 너희를 찾고 있다. 그래서 아빠랑 저랑 손잡고 이제 중국 이제 회령이에요. 거기 브로커 사는 집인데 거기를 갔어요. 네. 가서 이제 그때 제가 나만의 드라마를 봤어요. 드라마는 나만의 영화. 아, 처음으로? 예, 그때가 처음이에요. 어떤 영화 봤어요? 그때 조폭마누라랑 네. 예, 영화 이정재가 나오는 박대박. 그다음에 뮤직비디오 이정현이 나오는 뮤직비디오. 그때 이정현이 한때 그 유명한 부채춤 그 바꿔. 네. 예, 와 이런 노래였어요. 그때는 그게 그건지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거였던 거예요. 네. 그때 예. 볼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신기했죠. 일단은 화질이 좋으니까 화질이 좋으니까 신기하고 영화가 재밌고 되게 즐거웠어요. 남주성거라는 거 보면서 두렵진 않았어. 남주성거 보는데. 뭐
뭐 제가 보여주는 거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브로커가 보여주니까 봤는데 이렇게 대낮에 이렇게 창문은 다 이렇게 커튼으로 담요로 가리고 이제 볼륨을 살짝 낮추고 이렇게 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가 기다린다 보니까 이제 중국으로 이제 중국 국경으로 넘어와라. 그럼 만나자 해가지고 이제 국경을 넘었어요. 혼자서요? 아니요, 아빠랑 같이요. 아빠랑 같이. 네, 두 분이 그때는 건넜어요. 이제 브로커가 해주는 거니까 이제 군인들이 이제 도망가고 넘겨주거든요. 네, 뒤 봐주고요. 네, 뒤 봐주고 해서 넘겨줘가지고 이제 엄마를 이제 만나려고 딱 들어갔는데 엄마 안 온 거예요. 네, 안 온 거예요. 안 오고 이제 좀 오기 좀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돈만 줘가지고 근데 그때 중국 국경 넘었을 때 아빠는 그때 처음으로 이제 탈북한 거예요. 중국의 물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그 아들 보내주기 위해서 아니면 아니죠. 같이? 그냥 엄마를 만나기 위해서. 네. 그래서 그때 아빠가 중국 음식을 처음 먹은 거죠. 이것저것 많이 드시고 그래가지고 배탈 나가지고 막 술도 가득 드시고. 네. 하여튼 그래서 엄마가 이제 도움을 줘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시 국경 넘어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아빠는 더 고향으로 돈 받고 같이. 아니 저랑 같이 다시 집으로 갔어요. 근데 그때는 돈을 많이 좀 줘가지고 뭐 여기서는 한 100만 원 정도였겠지만 북한으로 그때 환전했을 때는 엄청난 돈이에요. 평생 벌어도 못 버는 돈, 못 버는 돈. 그때가 제가 살 때니까 옥수수 한 킬로가 한 60원, 쌀 한 킬로가 한 80에서 100원 정도 하던 때예요. 화폐 개혁 전이고. 시장가가. 그때 북한 돈으로 35만 원인가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죠. 아주 엄청난 돈이죠.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아빠랑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좀 풍족한 삶을 살자 해가지고 아빠가 자전거를 샀어요. 먼저 자전거도 사고 돈 있는 것 좀 티 좀 내야지. 근데 티를 팍팍 내면 안 되거든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돈은 이제 이불 속에다 꼭꼭 숨어놓고 자전거만 사가지고 이렇게 좀 살았죠. 그때 엄마가 이제 브로커한테 얘기해서 저한테만 따로 돈을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브로커가 저한테 이민폐 중국 돈 4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이제 이따가 내가 다시 부를 테니까 그때 한국에 오는 거야. 그때 엄마가 저한테 얘기해요. 엄마는 한국에 있으니까 너 이제 한국에 오라. 이제 돈을 따로 줄 테니까 요거는 이제 다음에 올 때 써라. 네. 그래가지고 알겠다 하고 제가 400원 딱 받아가지고 왔어요. 400원을 환전하니까 한 중국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 북한 돈은 한 10,000원 정도 됐어요. 그 10,000원도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래서 몰래 그거를. 근데 그거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예. 거기 또 은행도 없고 하니까 제가 집 앞에 집 옆에 땅에다 숨겨놨어요. 비닐에 꼭 싸가지고 숨겨놓고 이제 한 1,000원 정도만 이제 주머니에다 놓고 다니면서 썼죠. 필요할 때마다 쓰고. 하여튼 그렇게 한 몇 개월 있다가 브로커가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빨리 왔네? 해가지고 다시 또 아빠랑 나간 거예요. 몇 개월 만에. 근데 중국에 건너갔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이제 연길에 들어갔는데 아빠랑 같이 엄마가 그때 왔어요. 근데 그 브로커가 어떻게 된 거냐면 엄마가 처음에 우리를 찾아달라고 브로커를 보냈는데 연락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브로커는 이제 안 되나 보다 하고 다른 브로커한테 연락을 해서 보낸 건데 그 처음에 왔던 브로커가 어떻게 찾은 거예요? 다시 찾았고 저희 엄마는 실패한가 보다 했는데 또 데려온 시간을 텀을 두고 다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복이 된 거죠. 중복된 그래서 엄마가 이번에는 부랴부랴 한국에 비행기 타고 왔어요. 그래서 아빠랑 엄마랑 그때 처음으로 상봉했어요. 98년 이후로. 그러니까 경일 씨는 이제 3번째로 탈북을 한 거고, 그렇죠. 아버지는 2번째로 탈북을 한 거죠. 17살 때쯤 됐겠네요. 아니 그때가 16살이에요. 16살 그러니까 때. 몇 개월 차이였으니까. 그때가 16살인데 그때가 7월이었어요. 근데 그때 엄마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엄마를 이제 한 3년 만에 본 거고 아빠는 98년 이후로 처음 재회했죠. 두 분이 어색해 하는 거예요. 어색해 하더라고요. 몇 년 만이에요? 아빠는 98년에 헤어졌으니까 엄마랑 6년 만이죠. 저는 이제 2000년도에 탈북했을 때 헤어졌으니까 이제 엄마는 지금 알고 계시겠네, 재혼했다는 거? 알죠. 알죠. 그래서 이제 엄마가 딱 왔는데 되게 서먹서먹한 거예요. 아빠도 서먹서먹한 거예요. 두 분이 얘기하는데 몇 마디 못 나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빠가 설득했죠. 근데 그 아빠가 그 오기 전에 계속 얘기했어. 저한테 손잡고 가면 경리라 이제 엄마가 이제 같이 살자고 그러면 이제 싫다고 해라. 아빠랑 살고 싶다고 해라. 네. 그러니까 나는 또 저는 제 아빠가 의지할 사람 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했죠. 근데 아빠는 엄마가 한국에 사는 줄 몰랐어요. 위험하니까 엄마가 말 안 했거든요. 중국에 계신 걸로 그러니까 알고 계셨군요. 아빠는 엄마가 그냥 중국에서 이렇게 다른 남자 만나서 사는 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아빠는 항상 오면서 엄마가 이제 같이 살자고 가면 싫다고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했죠. 엄마가 그렇게 만났죠. 근데 엄마는 또 저한테 몰래 말하는 거예요. 엄마는 한국에 있으니까 이제 가자. 이제 한국에 가면 선택을 해야 되는 거네. 공부를 시켜주겠다. 대학도 보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갈등이 되죠. 근데 엄마는 아빠한테는 같이 탈북하자고 했거든요. 근데 아빠는 이게 외부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고지식하고 좀 소심하고 좀 또 뒤에 또 새로운 가정이 있고 하니까 그걸 또 팽개치고 바로 떠날 수 없는 그런 아빠만의 갈등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아빠는 나중에 좀 정리하고 오겠다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엄마는 이제 지금 당장 가자 그러고 아빠는 안 된다. 아빠랑 같이 살자. 굉장히 괴로웠어요. 너무 괴로웠죠. 근데 저는 공부를 늘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시켜주겠다는 말에 너무 많이 갈등이 됐죠. 그래서 생각을 했죠. 그래도 이제 아빠를 떠나서 한국 가서 공부해가지고 잘 돼서 내가 다시 아빠를 찾아뵙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게 효도겠구나. 네, 그게 효도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아빠랑 같이 살아봤자 거기는 꿈도 희망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떠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이제 술 취했을 때 이제 엄마 손잡고 이제 문을 닫고 나왔어요. 아빠는 중국에 놔두고. 아빠는 중국에 냅두고 브로커들은 냅두고. 그 돈을 안 줬어요? 돈은 줬죠. 돈은 좀 지어두고 그래서 편지를 썼죠. 저는 아빠를 떠나면서 아빠 미안합니다. 내가 잘 돼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집 옆에 땅 밑에 어디 내가 숨겨둔 돈 있으니까 돈은 그건 못 썼구나. 못 썼죠. 네, 그 숨겨둔 돈 있으니까 그거 꼭 찾아서 쓰시라. 내가 이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엄마 손잡고 이제 떠난 거예요. 그래 아빠는 이제 브로커들한테 돌아갔죠. 네, 그래서 이제 탈북 과정이 시작된 건데 이제 그 여러 명이 저희 한 12명이 있었어요. 12명이 이제 탈북 과정을 같이 일행이었는데 중국 연길에서 이제 쭉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장춘 저기 이제 광동 남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남쪽으로 이동해서 이제 12명이 이제 근데 12명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두 팀으로 나눠 6명. 그래서 1팀, 2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나눠 가지고 이제 탈북을 했던 거죠. 네. 아까 나 제일 궁금한 게 그 가정이 베트남 거치고 캄보디아 거쳐서 한국에 온 거잖아요. 네. 어떻게 그러면 이동했어요? 중국에서는? 중국에서는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이동했어요. 단속은요? 단속은 하죠. 그때는 이제 뭐 어떻게 브로커들이 한 명이 꼭 따라다녔으니까 숨어가지고 했는데 그 중국이랑 베트남이 국경을 접하고 있잖아요. 네, 그때는 걸어서 건너야 돼요. 산을 넘어서. 거기 밀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밀매. 그래가지고 그 루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루트를 이렇게 건넜는데 저희가 두 팀으로 나눴다 했잖아요. 저는 2팀이에요. 1팀이 먼저 전날에 떠났어요. 저희는 그 다음날 떠나기로 했죠. 근데 전날 떠난 팀이 잡혀서 흩어졌다는 거예요. 아이고. 네, 그 얘기를 듣고 무서웠죠. 네,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구나. 네, 근데 그래도 저희가 떠나야 되니까 이 팀도 떠났어요. 근데 중국 국경이 한 4시간 정도 돼. 정글이에요. 아주 정글을 이제 4시간 동안 건너서 베트남에 도착하면 베트남 넘을 때 산에 지뢰가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뢰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게 아마 뭐 밀수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루트라서 괜찮았나 봐요. 그래서 베트남에 가면 이제 거기서 오토바이 대기하고 있을 거다. 그게 이제 계획된 루트였거든요. 네. 저희도 이제 건넜죠. 근데 6명이서 이제 오토바이 딱 탔어요. 이제 뒤에 한 명씩 타고 이제 저는 어리니까 저 혼자 어렸거든요. 혼자 어리니까 이제 한 아저씨 한 명이랑 제가 2명이 타가지고 이제 오토바이를 타는데 이제 베트남에 왜 이렇게 그 차단봉 있잖아요. 그게 있어요. 근데 오토바이 이제
5대인가 이제 쫙 가는데 그 차단대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군인들 베트남 군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한 오토바이 2대는 이제 삥 돌아서 갔고 아니 오토바이 한 4대는 갔고 그 아저씨랑 제가 타고 있는 오토바이가 다 걸린 거예요. 차단대에서 베트남 군인들한테 잡혔어요. 네, 그래서 그 저희는 중국 사람이라고 우겼죠. 아 보면서 중국어는 하면서 절대 북한에서 왔단 말 안 해.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절대로 안 하. 우리는 여행 왔다. 그렇죠. 그래서 잡혀가지고 이제 베트남 군인들 잡혀가지고 이제 방 안에 들어가서 이제 취재하는 거예요. 저는 절대 이렇게 북한만 안 하고 나는 무조건 중국 사람이다. 이제 나보고 뭐 근데 말을 잘 못하니까 네. 학교에서 배운 게 떠듬떠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는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잘하고 그래서 그 베트남 군인들이 또 중국 글자 써보라고 이름 써보라고 해서 이름도 쓸 줄 알잖아요. 이름 딱 썼더니 믿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불법으로 이렇게 베트남 월경했으니까 중국 사람이지 않으니까 너희들 다시 돌아가라 해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이제 중국과 베트남 국경이 보초서는데 거기를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 중국에 잡히면 우리는 끝장나니까 아저씨를 더 가는데 한 100m 앞에 이렇게 포초가 보이는 거예요. 그 산에 있으니까. 그 베트남 군인이 갑자기 저 보이지? 보이니까 걸어가? 이러는 거예요. 그 뒤들은 가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랑 나랑 가는 채다가 숨어지는. 네, 이제 숲을 빠진 거예요. 근데 베트남이 이게 열대 지방이잖아요. 너무 더워요. 정글이니까 아저씨랑 그 아저씨랑 나랑 이제 정글 속을 아주 헤맸어요. 네, 헤맸는데 그 밤이 됐는데 그 길 어딘지도 모르고 이제 헤매다 보니까 이제 목이 마르고 가다 보니까 너무 목말라서 아저씨가 날 두고 가세요 그냥 아저씨 혼자 가세요. 좀 그랬어요. 저는 그냥 이제 나 자빠진 거죠. 아저씨가 안 된다 같이 가자. 저는 안 됩니다. 힘들어서 못 버티겠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래서 같이 가자 해서 걸어서 가다가 너무 목말라서 이제 그 산속에 있는 바닥에 있는 물을 마셨어요. 근데 소가 다니는 이 발자국 고인 물 그런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을 마셨는데 그때는 너무 달았죠. 마시고 그러고 이제 그 아저씨랑 나랑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자. 또 돌아가서 이제 2차 계획을 하자 해서 중국 이제 우리가 왔던 길 다시 갔어요. 근데 왔던 길부터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서 다시 갔어요. 가서 이제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됐다. 이제 2차 계획을 다시 해야겠다 해가지고 계획을 해서 다시 계획해서 다시 탈북했어요.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까지 이동이 된 거예요. 이제 캄보디아 가니까 그 1차에 탈북했던 사람들을 만났어요. 1차 팀을 몇 명을 만났어요. 아 산속에서 흩어져가지고 뭐 잡히고 그랬다는 팀들이요. 근데 1차 팀이 어떻게 탈북했냐고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냐고 들었더니 차에서 이렇게 이동할 때 한 사람이 어떻게 경찰에 어떻게 여기를 뭐 긁었나 봐요 칼로. 예? 그래가지고 이제 다들 탈북을 했는데. 아 경찰하고 싸움 몸싸움. 예, 몸싸움에서 어떻게 다들 이렇게 베트남에서. 예, 그래서 탈출을 했나 봐요. 어쨌든 그래서 몇 명이 탈출해가지고 이제 캄보디아에서 이 브로커 있는 그 위치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한 팀이 돼서 다시 이제 캄보디아를 건너갔는데.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 캄보디아에 있는 그 브로커가 너희들 오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소요됐다. 저 엄마한테 돈을 더 내라. 저희 어머니는 돈 못 낸다. 어떻게 돈 내냐. 한 1,000만 원 가량 썼거든요. 저한테 돈 내라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조금씩 모아서 낸 건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좀 그냥 보내라. 그랬더니 좀 말다툼이 있었나 봐요. 그게 한 7명인가 8명인가 저희 팀 됐거든요. 근데 그 브로커는 어느 한국 사람이에요. 브로커가 거기서 뭐 사업하는 레스토랑 하는 사람인가 봐요. 근데 그 사람이 자, 너 이제 다음 장소로 가자 해가지고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본거들 태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쭉 가더니 한 30분 달렸나? 근데 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장소에 왔나 보다 하고 갔는데 앞에 이렇게 양복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때 어두운 밤인데 양복 입은 사람들이 서너 명이 이렇게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뭐 두 번째 브로커겠지 싶었죠. 근데 뭐야 이게 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어디예요 거기가? 캄보디아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들. 지금 이거 북한 대사관. 그러니까 그 브로커가
그 브로커가 돈을 안 준다고? 예, 돈을 안 준다고. 돈을 안 준다고 사람들을 사지에 내몰아요. 저희를 캐심해서 북한 대사관에 신고한 거예요. 저희를 그냥 거기다 넘겨버린 거예요. 대박인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쵸. 이거는 지금 표현이 적절치 않은데. 그렇죠. 굉장히 저희는 화나고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었죠. 이제 그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와가지고 이제 캄보디아. 캄보디아에서 북한 대사관 와가지고 이제 다 취조하고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북한 대사관 직원들한테 잡혔으면 그냥 죽은 거죠. 그쵸.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죽었구나 이러고 있었죠. 그 몇 사람들이 명이 있었어 그때? 그때 한 8명 정도 됐어요. 되게 네. 캄캄했겠다. 저 혼자 제일 어렸거든요. 캄캄했죠. 근데 그 바로 안 가고 거기는 이제 치외법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캄보디아 외국인 감옥에 보내면서 이제 3일 뒤에 오겠다 이런 거예요. 북한 대사관에서 3일 뒤에 너희를 오겠다. 이제 고향으로 데려가겠다. 그러면서 좀 나이스하게 돼 있어요 저희한테. 그러면서 냉면, 고기 맛있는 거 가득 갖다 주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 예. 뭐 왜 그랬을까요? 체면이 있었겠죠. 우리 동포들한테는 우리는 이렇게 잘해준다. 이거였을 거예요. 네,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또 뭐 맛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외국인 감옥에 이렇게 잡혔는데 우리 옆방에는 뭐 흑인도 있고 이쪽 옆방에는 중국 밀매하다 잡힌 사람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3일이 되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날에 엄마한테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지 여기 엉거주춤 이렇게 숨겨뒀던 중국 돈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그 간수한테 불러가지고 돈 줄 테니까 저는 한 통화만 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간수가 이렇게 몰래 돈 받고 돈이 좋잖아요. 근데 태아가 됐어 어떻게? 네? 발효된 게 중국말로. 중국말로? 간수가 중국말을 어떻게 했나 봐요. 네, 간수 해가지고 엄마한테 딱 전화했죠. 엄마 나 잡혔어요. 또 엄마가 또 대성 통곡하면서 막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이제 북한 대사 직원들 만나가 지금 잡혔다. 예, 나중에 외국인 감옥에 잡혔고 이제 3일 뒤에 이제 대사관 직원들이 우리를 북으로 데려간다고 한다. 어떻게 하냐 했더니 엄마가 그냥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이제 엄마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외교부, 통일부, 뭐 한국에서 온갖 전화해가지고 하소연하고 사정하시고 막 구해달라고 그랬죠. 근데 저는 뭐 그때는 몰랐죠. 어떻게든 해보라고 했고. 근데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4일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때 느낌이 어땠어요? 그때는 그냥 다들 그냥 이제 죽었구나. 체념했죠. 그냥 체념했죠. 뭐 어차피 돌아가면 죽음인데 한국 가다 잡힌 거니까. 근데 18일째 됐는데 드디어 온 거예요. 저기 까만 양복 입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팍팍 데리고 나와가지고 비가 막 오는데 이제 사진도 착착 찍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 하잖아요. 근데 말투가 달라요. 그때는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온 거예요. 네.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왔어요. 근데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다 모르고. 몰랐죠. 대사관 직원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바로 호텔에 캄보디아 어느 호텔을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면서 오늘 한국으로 갈 거다. 한국으로 갈 거다. 바로 뺐네. 예. 그래 한 8명이 이제 호텔을 갔어요. 갔더니 너희들이 갖고 온 옷, 가방 모든 걸 버려라. 근데 저는 저는 그 한국에 가겠다고 그렇게 챙겨온 가방이 있었는데 아까워서 이것만 가져가면 안 되냐 그러더니 안 된다. 안 된대요? 버려라. 다 버리고 그분들이 또 이렇게 옷을 또 다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청바지에다가 이렇게 청재킷 이렇게 사왔더라고요. 그래 입고 그날로 이제 오후에 캄보디아 비행기를 탔어요. 보니까 이제 한국에 그때 이제 이천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국정원으로 들어간 거죠. 한국에 와서 이제 알았는데 엄마가 그 18일 동안 이제 외교부에 전화하고 통일부 전화하고 해가지고 이제 18일 동안 이제 한국 대사관에서 움직인 거군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여권을 다 만들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딱 온 거죠. 네, 아이고. 네. 그럼 어머니가 경일 씨 대단하시네. 말고도 같이 있었던 그 8분의 생명도 그렇죠. 구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드라마 같은 얘기 있지만 1부 마치고 또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2부입니다. 우리 진짜 그 캄보디아에서 진짜 첩보 영화 같은 과정을 겪는 데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더 얘기해 주실 거 있나요? 이게 한 가지 제가 나중에 이거 책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두 번째 아까 건넜을 때 그 아저씨랑 건넜을 때 그 베트남 중국 국경을 저희 아저씨 둘이 걸어서 건넜거든요. 건너고 이제 그 약속 장소에서 이제 오토바이를 타야 되는데
그 처음에 오토바이 때문에 그 차단봉 때문에 걸렸으니까 이제 못 건너가고 이제 갔다가 이제 언제 건널까 다시 보다가 다시 못 건너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 엄마가 이제 베트남에 오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이제 만나자고. 근데 이제 그 만날 장소에 좀 못 건너가고 차단봉 뒤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네. 못 건너가고 이제 그 아저씨랑 나는 계속 갔다가 차가 지나가면 옆에 숨고 길 옆이니까 차가 지나가면 옆에 숨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한 뭐 열댓 번 했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우리 이렇게 하다가는 밤새서 못 건너간다 해가지고 이제 그냥 차단봉을 이제 지나갈 때 그냥 중국말 하고 이제 지나가자 해가지고 아저씨한테 더벅더벅 걸었어요. 근데 차가 막 오는 거예요. SUV 차 하나. 그러면 차가 올 때마다 저는 숨었거든요. 네. 차 간혹가는 와요. 차 오면 또 숨었다가 다시 또 이렇게 걸어가다가 다시 오면 또 숨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너무 지쳐서 그 아저씨랑 나랑 이제 안 된다. 그냥 가자 해가지고 더벅더벅 걸어갔어요. 차가 안 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될 대로 되라 하고 이제 그냥 걸어갔어요. 쭉 걸어가는데 차가 쑥 지나가더니 한 20m? 한 50m 뒤에 가서 차가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랑 나랑 이제 딱 굳어버린 거죠. 이게 뭘까? 이게 뭘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서 있는데 뒤에서 경이라 하는 거예요. 어머니였어요? 어딘데? 베트남. 베트남에서. 네. 와. 엄마인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엄마를 만났어요. 신기하게 근데 네. 어떻게 차에서 그렇게 그러니까요. 걸어서- 근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요. 신기하다. 엄마는 이제 그 차단봉 뒤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하도 안 오니까. 우리가 안 오니까 그냥 차단봉 건너서. 그 아저씨한테 그 비용 주고 건너가자고. 그래서 건너간 거 이제 차단봉 뒤까지 온 거예요. 근데 엄마 얘기 들어보니까 엄마는 여러 번 그까지 왔대요. 근데 네. 저희는 근데 어떻게 안 맞았냐? 저희는 차 오면 피했으니까. 그렇지. 차 오면 숨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못 본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포기했을 때 이제 엄마가 이제 보고 그때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이제 의자 밑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제 차단봉을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를 만나서 이제 캄보디아로 갔던 거예요. 그 얘기는 못했었구나.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생각해도 이건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제 엄마를 만난 것도. 그러니까 캄보디아 감옥에서 전화할 때 찔러준 돈도 그때 어머니가 주신 돈이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아직 좀 풀렸어요. 왜냐면 탈북할 때도 돈이 없었는데 그 돈이 어디서 생겼을까 생각 들긴 했는데.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인천공항에 왔을 때 도착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이제 비행기를 처음 탔잖아요. 되게 신기했어요. 되게 신기했고, 근데 조금 담담하기도 하고 아직은 떨렸으니까. 살았다는 느낌이 딱 들었나요? 아니 그때까지는 안 들었고 그때는 어려서 그런지 비행기 탔다는 게 일단 신기했어요. 소리가 윙하고 막 귀가 갑자기 뻥 뚫리고 막. 그때 몇 살이었죠? 그때 16이죠. 16. 예, 근데 그때 아직도 어렸죠. 그러다가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할 때 내려다 보니까 이제 불빛이 반짝반짝하잖아요. 착륙하려고. 그때 이제 여기가 한국이구나. 불이 반짝반짝하네. 이 정도 느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딱 이제 공항에 도착하니까 저희는 이제 일반 사람들처럼 게이트로 한 거고 직원들, 대사관 직원들이 저희를 데리고 비상 루트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버스 태워가지고 이제 국정원으로 가는, 그때는 합동신문센터가 저기 영등포인가? 네, 그쪽에 있었거든요. 거기로 가는데 이렇게 제가 버스 뒤편에 앉았는데 창가를 내다보니까 고층 건물들이 막 높게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기가 한국이구나, 한국이 맞구나. 그때 이제 좀 안정감이 들었죠. 네. 근데 북한에서 한국은 어떻게 배웠었어요, 혹시? 아무 정보도 없었어요. 제가 중국에 오기 전까지 북한에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 알았던 거는 교과서에서 배운 게 다예요. 우리 국어 교과서에 그런 게 있잖아요. 승리호 자동차에 쌀을 가득 실어가지고 남조선 어린이들에게 갖다 줘야지. 헐벗고 굶주린. 네, 헐벗고 굶주린. 그게 초등학교 2학년 때가 있어요. 그게 다예요. 그리고 이제 남조선은 이제 괴뢰군, 미국의 앞잡이다. 저기는 이제 자본주의여서 저기는 병 걸린 사람도 병원에 못 가고 팔려가고 이렇게만 알고 있었죠. 월사고. 그렇죠. 북한에서 그렇게 알잖아요. 네. 그렇게 알고 있었죠. 네, 근데 중국에서 이제 많이 알고 이제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좋았어요. 시설이 일단 좋고 깨끗하고 먹을 거 많고. 그 취조는 어렵게 안 받았어요? 합동심에서? 이제 어떻게 저는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항상
올 때 손으로 계속 이렇게 타자 연습을 했어요. 손가락으로. 왜냐면 어떻게 알고요? 예, 중국에 있을 때 이렇게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타자 연습을 좀 배워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자음, 모음 치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거 까먹으면 안 되니까 이제 한국에 가면 이거 익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캄보디아 있을 때도 계속 손가락으로 이제 맞아 이거 자판을 생각하면서 머릿속으로. 니은, 이응, 디귿, 리을 하면서 계속 외웠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국정원에 들어갔을 때 그건 1인 네. 독방 취조잖아요. 며칠이었던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한 3일은 됐던 것 같아요. 3일이 평균 3일. 운 나쁘면은 7일. 그 취조할 때 아저씨가 종이를 갖다 주면서 써보라고 잘 썼죠. 그리고 네가 살던 집 지도를 그려보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북한에서는 부르던 노래 써보라 해서 써보고 뭐 불러도 보고 하고 이제 취조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방에 이제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방 나가면 제가 그 취조하는 사람 그 책상 앞에 가서 모니터 앞에 컴퓨터 켜지는 못하고 아니 안 켜져. 안 켜져요? 암호가 돼. 아 그래요? 그래 자판기만 가지고 이렇게 다시 연습했어요. 혼자서 연습을 혼자서 연습. 그냥 그때 이렇게. 이제 키보드 연습을 했어요. 네. 자판기 가지고 연습하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웃겼을 거예요. CCTV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때는 제가 CCTV에 개념이 없었으니까 못 그러니까 보겠지. 저 친구가 지금 뭘 하나 그랬겠네요. 저 어린 놈이 뭐하지? 근데 네. 저는 그때 아무도 안 보겠지? 그렇게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네. 지금 보니까 참 웃길 것 같아요. 그렇게 연습을 했죠. 그러니까 부모님 먼저 와까지 뭐 신문 이런 거는 심하진 않았겠네요. 예, 뭐 엄마가 왔으니까 뭐 이미 검증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어렵게 안 받았어요 저는. 예. 어려서 그런지. 그때 몇 년이? 그게 2004년 9월 26일 날에 제가 2004년. 한국에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26일 이후부터였죠. 한 달 정도. 한 달 있고 그다음 예. 하나원 바로. 한 달 정도 있고 이제 하나원에 딱 넘어갔죠. 하나원에는 그때는 3개월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엄마가 있으니까 보호자가 이미 한국에 있으니까 조기 퇴소가 가능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엄마가 또 이제 유혹하죠. 저를 빨리 나오라. 나오자마자 내가 공부시켜주겠다. 그래서 이제 2달 만에 조기 퇴소했어요. 그때 12월 23일인가 제가 퇴소했어요. 하나원으로 어머니가 면회 오셨어요? 아니요, 국정원 때 면회 왔어요. 국정원이 한국에 도착하니까 네. 이제 엄마가 이제 온 거예요. 하나원은 면회가 안 됩니다. 하나원은 면회가 안 하나원은 되고. 면회가 안 그 돼요. 합심에서는 그 면회가 가능한데. 그때 이제 누나 나와가지고 그때 누나는 98년도에 헤어졌으니까 아니 이제 중국에서 한번 보긴 했으니까 이제 한 몇 년 만에 다시 봤던 거죠. 그래서 무섭게 안고 이제 그때 펑펑 울고. 펑펑 저는 안 울었던 것 같아요. 안 울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나원에 가서 이제 퇴소했죠. 한국에서 왔을 때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였어요? 그러면 한원 딱 퇴사하고 나서.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어요. 지금도 물론 많긴 한데 그때는 더 많았어요. 뭔가 가능성이 가득 열려 있으니까 일단은 저는 공부를 하고 싶었으니까 공부 때문에 사실 온 거니까 이제 학교에 갔어요. 그때가 이제 1월 달에 그때 이제 학교에 간 거예요. 집 앞에 그때 인천에 살았는데 이제 학교에 중학교에 갔죠. 16시면 중3인가 그렇거든요. 학교에 갔는데 안 된대요. 네 초등학교 예언과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가라는 거예요. 학력 인정이 안 안 돼서. 네. 이럴 줄 알았으면 국정원에서 초등학교 졸업했다고 할 걸. 네. 그 생각 못했네. 그 생각을 못했죠 하나도. 초등학교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옆에 학교에 갔는데 거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안 됐다. 네, 학교 포기. 그래서 이제 검정고시 학원으로 갔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까지 이제 다. 얼마 만에 뗐어? 얼마 만에? 제가 초등학교 2월 달부터 이제 검정고시 학원에 다녔는데 이제 5월 달에 이제 초등학교 시험을 보거든요. 그리고 시험이 총 3번이에요. 5월 달에 시험 한번 초등학교 보고 4월 달에 이제 한번 보고 8월 달에 한번 보거든요. 그래서 2월 달에 이제 학원 입학해서 이제 5월까지 초등학교 과정 끝내고 패스하고. 이제 패스했어요. 네. 시험 보고 패스하고 이제 5월부터 이제 8월까지 이제 중학교 과정 공부해서 패스하고 학교 가고 이제 그 8월부터 이제 다음에 그러니까 2016년이죠 그때가. 2005년. 아니죠. 2005년 16년이면 작년. 2006년. 2006년.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2006년, 그러니까 제가 2005년 2월에 했으니까 2006년 그 다음에 4월에 이제 고등학교 과정 졸업하고 이야, 이제 속성으로 1년 안에 그 조중고를 다. 네, 조중고를 다 했어요. 근데
밥 먹고 공부만 했어요. 그래서. 네, 근데 그 반에서 사실 검정고시가 좀 쉽긴 하잖아요. 예. 근데 그 반에서 잘했어요. 이제 착한 학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원에서 이렇게 학원 비용도 대주고 그랬거든요. 또 어떤 사람이 그 학원 졸업하신 분인데 네. 도움을 주고 싶다 해서 장학금도 주시고. 예, 그 학원 비용을 대주셨더라고요. 검정고시 비용은 나라에서 지원 안 해줘요. 안 해줘요. 탈북자들. 검정고시는 안 됩니다. 대안학교는 가능한데. 그거는 뭐 사실 사교육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지원이 안 돼서 엄마가 계속 내다가 그 학원에서 지원해주고 그 어떤 좋으신 분이 네. 이렇게 독재를 이런 학생이 해줘서. 있는데 네. 지원해주고 무기명으로. 예, 그래서 지원해주셨죠. 그래서 그 학원 다닐 때 이렇게 외로웠어요. 여기 인천에 한국에 딱 왔는데 친구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아는 거랑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아침에 나름 그래도 공부 때문에 왔으니까 열이 차가지고 한 5시 한 6시 일어나가지고 이제 자전거 타고 이제 학원으로 가요. 자전거 타고 한 30분 40분 가요. 교통비 아끼려고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운동도 할 겸 자전거 타고 아침에 가서 이제 공부하고 네. 이제 한 오후 한 서너 시면 끝나거든요. 공부하고 그다음에 인천시청에 가면 도서관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저녁에 집으로 가서 이제 밥 먹고 이제 게임을 했죠. 예. 그때부터는 이제 자유 시간이고. 그쵸. 게임은 그때는- 몇 시간 했어요? 게임은 서너 시간 했죠. 그때 엄마가 가끔 들어와서 하는 게 탁 때리고 공부하라고. 예, 그때 제가 이렇게 탐험 같은 거 좋아해서 컴퓨터를 그때 다 배웠어요. 아, 게임을 하다 보니까 네. 프로그램 뭐 깔아야 되고 이런 프로그램 어디에 호환이 가능하고 시스템은 어떻게 해야 되고 CPU는 어떻게 네. 작동하고 이런 것들을 그때 컴퓨터 스스로 독학했어요. 놀면서 배우는 놀면서 거군요. 배운 거죠. 예, 그게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학원을 그렇게 다니다가 이제 다 끝나고 다 졸업하고 이제 졸업하고 2006년이죠 그때 네. 졸업하고 나니까 그 하나원 때 같은 기수 친구가 어떻게 연락이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야 대안학교라는 게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냐고. 한원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속성했어요. 조기 퇴소해서 하긴 그 그게 정보가 좀 대부분- 부족했군요. 네, 그래서 그런지 탈북자들이 갈 수 있는 대안학교 있다는 걸 몰랐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냐고. 그래서 이제 대안학교를 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1년 동안 입시 공부를 했죠. 어느 대안학교 갔어요? 그 하늘꿈 학교라고. 하늘꿈 학교. 네, 거기로 이제 가서 이제 입시 공부를 대학교 네. 입시 공부를 하게 됐던 거죠. 그러면은 그 검정고시 고등학교 패스하고 다시 대학 입시 1년 공부 더 한 거네요? 그쵸.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저는 그게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예, 검정고시 학원 다닌 게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때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올해 그 학교 가서 공부 못했어요? 대안학교 가서는 뭐 많은 분들이 다 자원봉사를 하잖아요. 많이 가르치세요. 근데 제가 게을러가지고 안 했죠. 예, 안 하게 되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거기선 친구들도 많고. 그쵸. 고향 친구들이 많으니까 네. 내가 말 안 해도 서로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놀러 가고 게임방도 가고 네. 이랬죠. 근데 인천에 있을 때는 혼자니까. 아무도 없으니 혼자서 그냥 이렇게 자전거 타고 그래서 인천대공원에 올라가면 자전거 타고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허벅지가 이렇게 말근육같이 네, 그렇게 되기도 했었고. 네. 일단 확인 안 되지만 네, 믿을게요. 그러다가 확인 안 되니까 제가 막말을 합니다. 그러다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대안학교 가서 노니까 자전거를 안 타니까 이렇게 근육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어쨌든 예, 그렇게. 그렇게 하고 어느 근데 대학교 가서 뭘 공부하고 싶었어요? 원래는 입시 공부 1년을 했는데 더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더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이렇게 형들이 대학교에 간다는 거예요. 네. 너 나보다 수준 좀 낮은 것 같은데? 아니 꼭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쓸데없이 경쟁심이 좀 있어요. 괜히 오만함이죠. 형들이 막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졸업했는데 나도 갈까? 할까? 근데 아무래도 좀 더 준비하고 가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선생님들의 의견도 있어가지고 그런가 하고 있었는데 한 원서 넣기 마지막 다가오니까 조급해지고 네. 안 내면 큰일 날 것 안 내면 나도 가야 되잖아. 네. 형들은 가는데 나 혼자 안 가면 그래가지고 넣었어요. 어느 데를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성균관대. 근데 성균관대를 넣은 거는 제가 공부를 잘해서 넣은 건 당연히 아니죠. 그냥 대학교에 대한 정보가 없었어요. 네. 한국의 이
대학교에 대한 이런 문화, 어느 학교는 어떻고 이런 것도 전혀 아는 바가 없으니까 그냥 알고 있는 게 몇 개의 대학교죠. 성균관대,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거만 알고 있는 스카이만 거예요. 알고 있었네. 스카이만 알고 있었죠. 그리고 좋은 대학만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성균관대 훌륭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대한학교 때 이렇게 멘토링 같은 게 있었는데 그때 만났던 선배가 성균관대 출신이라서 거기 한번 성균관대도 합사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균관대가 왠지 익숙해. 그래서 성균관대로 넣었어요. 그냥 넣었어요. 된 거예요. 성균관대가 그 북한에 온 탈북 학생 안 받아준 학교 중에 가장 그렇거든요. 1년에 1명 내지 2명 받아요. 아, 이유가 있나요? 그거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 성균관대 원래 잘 안 받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다니는 학생들이 그 통틀어서 4-5명 정도나 될까 말까. 아, 성균관대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네. 그 입학을 해서 이제 근데 제가 입학을 할 때 원서를 넣을 때 그 학 전공을 뭐로 할까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대학교 가기 전부터 많은 분들이 제 과외 하시던 분도 너는 정치학과 가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 왔을 때 두 가지가 되게 이상하고 분노했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는 일단은 뉴스를 보면 그 대통령도 막 비판을 하잖아요. 대통령도 비판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아 이게 민주주의구나. 아 사회가 좋네. 이거 하나였고 두 번째는 뉴스를 보면 왜 이렇게 부자들이 탈세를 했다는 뉴스가 많을까? 굉장히 분노가 차오르는 거예요. 탈세 그냥 이유 없는 분노가. 아니 나같이 돈 없는 놈들은 탈세했다는 뉴스는 나오면 이해는 되는데 돈이 몇천억씩 있는 사람들 자꾸 탈세했다고 보여야 될 분들이 탈세했다고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 고액 체납자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게 너무 분노가 차오르는 거예요. 일종의 뭐 정의감 같은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어쨌든 저는 그 이제 북한에 아무래도 관심이 있고 제가 이제 언젠가 이제 남북 관계를 이제 위해서 일을 해야겠다라는 사명감 같은 게 있어서 이제 정치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이제 정치학을 넣었던 거예요. 대학교 때. 그래서 이제 원서를 넣을 때 정치학과 넣어가지고 이제 대학교로 이제 가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내가 여기서 끊어서 미안한데 그러면은 한국 와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뭐길래 좀 제일 궁금하거든요. 뭐였길래? 정치하고 싶었어요. 정치를. 네, 정치하고 싶었어요. 뭐 지금도 뭐 하고 싶은데 이게 뭐 그게 쉬운 게 아니니까 이제 열심히 이제 저를 이제 준비하는 거죠. 그 학교가 내가 알고 있기는 학교 과정이 되게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대학교요? 아 역사를 썼다고 내가 누구한테 들었어요. 어떤 역사를 썼나요? 이 본인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풍문입니다. 풍문. 저도 모르는 풍문입니다. 저 대학교 때 되게 신기했어요. 이게 새로운 사회잖아요. 친구도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니까 되게 즐거웠어요. OT 때부터 즐거웠죠. 이제 보통 OT 때 만나는 친구들이 이제 학교 내내 같이 간다고 하잖아요. 네. OT 때 만났던 친구들이랑 같이 지냈는데 공부를 안 했어요. 제가 너무 즐거우니까 동아리 활동하고 공부를 안 하고 노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여기 너는 이게 이 탈북 친구들은 이 대학교에 가면 일반 남한 친구들의 4-5배를 열심히 해도 사실 못 따라가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4-5배는 고사하고 이제 반도 이제 안 했죠. 그 이상으로 노는 거지. 놀기만 했죠. 그래가지고 과제를 하면 너무 어려웠어요. 이제 교수님이 과제를 주는데 과제하는 방법도 몰랐어요. 어떻게 과제를 하는지.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게 어려웠거든요. 왜냐면 그걸 별로 못 배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도움받아가지고 쓰기도 하고 1년은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어려움도 이제 극복하다 보면 이제 노하우가 생기잖아요. 그치. 이제 2학년 때는 조금 좀 이제 알겠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공부를 이제 했죠. 네. 그래서 그냥 겨우겨우 따라갔습니다. 왜 역사를 썼다냐면 F로 이렇게 쭉 날렸다고 한 얘기 들었거든요. 1학년 때. 위쪽이 아니라 아래로. 예. 이건 내가 미안해. 자, 그거는 역사가 맞습니다. 예. 제가 그 1학년 때는 그래서 시험 기간에 이게 우리가 벼락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3일 전이면 이렇게 시험 공부를 하잖아요.
미리 한 달 전부터 시험 공부를 하겠다 그렇게 딱 마음을 잡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냥 3일 되면 아 맞다 나 시험 봐야 되지.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밤새고 하거든요. 항상 1학년 때는 C 플러스 네. 겨우 B 하나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도 뭐 이렇게 괜찮은가 보다 하고 다녔죠. 그러다가 이제 동아리 활동 막 열심히 했죠. 네. 그러다 이제 2학년 1학기 때 이제 중간고사를 되게 잘 봤어요. 잘 봤는데 이제 잘 받고 나서 이제 마음의 변화가 온 거예요. 다 귀찮아지고 아 이게 맞나 싶어가지고 아니 갑자기 네. 왜 네. 또 갑자기 거기에서 왜 뭔가 그렇게- 허전함이 생겼어요. 네. 그래가지고 여자친구가 헤어지고 그런 건 아니죠. 여자친구 없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동아리 활동 중단하고 아니, 무슨 동아리를 했길래 또 아 그때는 열심히 빠졌어요. 이렇게 율동하는 동아리가 있었어요. 네. 그런 거 있어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했었죠. 그러다 동아리 활동 중단하고 이제 그것만 중단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도 중단했어요. 그래가지고 중간고사가 다 보고 그 이후로 학교를 아예 안 나갔어요. 전기가 나간 거네요, 그러니까 네. 몸속에 예, 에너지를 그냥 이어주는 뭔가 다 방출된 것 같아요. 뭔가 그래가지고 하고 싶은 의욕도 없어지고. 의욕도 없고 그냥 막 살았죠. 그냥 막 살아가지고 기말 시험도 당연히 안 갔어요. 그래가지고 성적표를 받으니까 F 학사 경고가 나온 거죠.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휴학하고 이제 새로운 이제 변화를 맞아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교회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이제 하게 됐던 거죠. 그때. 아 그러면서 저거 DTS라는 거 가게 된 건가요? 예. 그때 이제 되게 좋은 분들이 이제 미국의 좋은 분들이 이제 후원해가지고 자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1년간 미국 생활을 한 거죠. 이제 훈련을 할 수 있게끔 보내주겠다고 해서 제가 그때 다행히 그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ESL이라고 하죠. 영어 공부하고 이제 그 크리스찬 이제 단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예수 제자 훈련을 이제 받았어요. 그때 이제 많이 이제 느꼈죠. 제가 이제 그동안 살아왔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회개하고 잘못 살았던 거, 방탕하게 살아왔던 것들 회개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을 하게 됐던 거죠. 예. DTS가 뭔지 잠깐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1년 동안 왜 가셨는지도. DTS는 Discipleship Training School이라고 해가지고 예수 제자 훈련이에요. 이게 YWAM이라고 Youth with a Mission이라는 그 국제 선교 단체가 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진행하는 이제 제자 훈련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자는 무엇인가? 하여튼 이 신앙의 삶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이제 과정을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제자 훈련이에요. 이제 거기서 이제 저는 이제 하나님을 이제 만나고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회복하고 이제 그 과정을 한 1년 한 거예요? 그렇죠. 1년 했죠. 그때 혹시 공부 그만두고 거기 간 거에 대해서 두렵고 후회들 풀리진 않았어요? 아니요, 전혀 휴학하고 휴학하고 아주 갔는데 중간은 아니었죠. 너무 즐거웠어요. 그 이게 미국 생활이 그때 처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신기했죠. 야, 출세했다. 어. 이 북쪽 아우지탄강에서 태어나가지고 미국까지 가서 딱 있으니까 출세했다. 네, 근데 뭐 그거는 단편적인 생각이고 이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했던 거죠. 미국 사회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근데 거기 삶이 많이 달랐어요. 이게 그냥 미국 사회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제 크리스찬 캠프니까 이제 제자 훈련하는 과정이니까 이게 삶의 방식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도 사는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많이 느꼈죠. 네. 그러면서 서서히 진짜 그 얘기 보면은 선교에 상당히 많이 갔는데 인도 선교는 또 어떻게 가게 됐나 그러면? 이게 DTS라는 이 제자훈련 과정을 이제 하면 이제 3개월간 그 제자훈련 과정 갖고 한 1개월은 이제 아웃리치라고 이제 선교 여행을 가요. 각각 국가들에. 예전에 인도에 이제 가게 됐죠. 인도에 가서 이제 선교 활동하는 거죠. 인도에서 이미 선교하시는 분들을 이제 저희가 보고 돕고 하는 거죠. 근데 인도 되게 좋았어요. 인도가.
내가 이 질문한 이유는 대부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받아야 된다라는 게 몸에 많이 배어 있다라고 또 생각하고 있고 또 그게 또 받는 것이 되게 익숙한데 이게 지금 아울리치나 성교나 이런 거는 계속 베풀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도도 갔고 보니까 멕시코도 선교하러 갔고 뭐 시애틀도 뭐 다양한 곳에 많이 갔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계속 나가려고 한 이유가? 일단은 그 프로그램 과정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하다 보니까 되게 즐거웠어요, 그게. 이제 근데 이게 선교라는 게 여행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 사회에 가서 이제 선교 활동하시는 분들, 아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 이런 데 가서 이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가서 뭐 길거리에서 뭐 전도한다거나 아니면 학교나 이런 데 사람들 모아놓고 우리가 뭐 스킷, 드라마라고 하는데 이렇게 연극 같은 거 한다거나 하면서 이게 그 하나님, 예수님을 알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인도에 갔을 때도 그렇게 했는데 그 인도는 이렇게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잘 못해요. 그렇죠. 네, 인도는 힌두교죠. 근데 인도에 가서 다 좋았는데 한 가지는 제가 늘 매일 불평했어요. 너무 더운 거예요. 땀 삐질삐질. 근데 또 저희는 인도는 그쪽의 문화를 좀 존중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반팔을 못 입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긴팔 이렇게 입고. 인도는 숟가락 안에서 손으로 밥 먹지 않나? 손으로 먹죠. 네. 근데 뭐 손으로 먹는 게 좋더라고요. 네. 근데 더워서 너무 샤워하고 나면 또 땀 삐빌. 네, 돌아서면 또 땀. 네. 그래서 하루에 샤워를 한 10번 해도 네. 덥고. 그건 내놓고 음식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저는 동남아 음식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요? 향신료 음식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여튼 인도에서 뭐 그게 다 아니지만 일단 인도에서 그렇게 그 선교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활동하시는 분들 돕고 또 기도를 많이 하고 이제 그 과정을 거치고 성격이 그게 많이 변화가 있어요. 종교 생활이. 그렇죠. 미치는. 아주 많이 바뀌었죠. 그 전에는 제가 썬데이 크리스찬 미국 가기 전에는 교회는 일요일마다 다녔죠. 썬데이 크리스찬이 나오는데 일주일 동안 학교에서 열심히 놀고 뭐 술도 먹고 이러다가 이제 일요일 가면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그 다음날 월요일 되면 또 바뀌고,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회의감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잘못 살아온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이 회개하고 이제 왜 내가 이곳까지 있는지는 분명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게 있다. 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마음 다잡고 그래서 공부를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건 맞죠? 네. 졸업했죠. 그래서 1년 과정 끝나고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2학년 2학기에 복학을 했죠. 그때는 동아리 활동 안 하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A도 나오는 거예요. B도 나오는 거예요. 뭐 물론 간혹 C도 있어요. 간혹이라기보다는 한 두 개 정도는 C 받았어요. 그래서 A 받고 B 받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점이 점점 좋아진 거예요. 네. 근데 1학년 때 바닥을 쳤기 때문에 그게 전체 평점을 높이는 데는 좀 한계가 있긴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은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하자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학교를 마쳤습니다. 근데 그 성균관대 졸업한다고 쉬운 건 아니잖아요. 뭐 그렇죠. 예, 이게 보니까 탈북한 청년들이 대학교에 많이 가잖아요. 근데 한 70%는 이제 중도 포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건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그래도 어찌어찌해서 끝냈습니다. 예. 무사히 하여튼 졸업을 하고. 네, 졸업했습니다. 끝내고 뭘 하고 싶었어요? 저는 공부를 계속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대학원을 고민할 때 난 뭘 공부를 할까? 학부는 정치학을 공부했고 앞으로도 정치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그래도 내가 그래도 잘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고민해서 북한학과를 좀 갈까 고민했어요. 그래서 북한대학원대학교에 갈까 북한학과를 갈까 고민했는데 꼭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당연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원에서 그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에서 그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는 북한대학원은 아닌데 이제 그냥 국제정치외교학과예요. 거기서 교수님이 되게 좋았어요. 교수님이 너무 좋으시고 되게 이 사회 변화를 위해서 많이 이렇게
애쓰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수님께 되게 많이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대학원에 들어갔죠. 그래서 공부를 하고 이제 지금은 졸업을 했는데 논문을 또 안 써가지고 수료생입니다. 석사과정 수료. 네, 수료생입니다. 그럼 한국에 와서 공부 말고 다른 일을 한 적 없나요? 뭐 아르바이트라든가. 예, 이게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잘 안 했어요. 네. 왜냐면 어머니가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지 말고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라. 그러셔가지고 어머니는 청소일도 하고 하면서 열심히 후원해 주셔서 네. 저를. 저는 사실 철없이 학교를 다녔잖아요. 아까 막 흥청망청 놀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아르바이트는 경험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알바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알바를 했어요. 첫 알바. 그게 뭐냐? 이거 무턱대고 어려운 알바를 했는데 아는 형이 이렇게 알바 하는데 같이 가자 해가지고 같이 간 거예요. 근데 저기 저 왕십리역에 가서 그 상가를 짓는 거예요. 네. 네. 건축공사. 역사에다. 공사 현장. 그래서 석고보드를 이렇게 등 위에다 엎고 날라가지고 밑에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상가를 이렇게 만드는 건데 너무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무겁고. 석고보드 그 형은 막 두 개, 세 개씩 메고 다니는데 저는 하나 들었는데도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힘든 것보다는 이게 그거보다 더 어려웠던 게 부끄러움이에요. 네? 네, 왜 그러냐면은 그때 제가 오전 10시부터 알바했는데 이게 지하철 역사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내가 석고보드를 이렇게 메고 일을 하러 밑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막 여자애들도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남자는 괜찮은데. 예, 남자도 좀 그렇고 제가 뭔가 좀 부끄럽더라고요. 뭔가 쪽팔리다고 해야 되나? 이런 그러잖아요. 작업복 입고 일하는 모습 자체가. 근데 이게 힘드니까 부끄러움이 뭐고 없어지더라고요. 그때 일당 얼마 받았어요? 그때 8만 원을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많이 그때. 받네. 예, 형이 데려간 거라서 그게 제 첫 알바예요. 네. 예, 그 첫 알바를 좀 어렵게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뒤로는 이제 어려운 알바만 좀 일부러 했던 것 같아요. 저기 킨텍스에 가서 이제 일산에 있는 일산 고향. 킨텍스에 가서 이제 무대 설치하는 알바. 그것도 꽤 힘든데. 꽤 힘들죠. 그때는 이틀 해가지고 14만 원을 받았죠. 근데 그 무대가 무대판이 그다 쇠 덩어리잖아요. 그렇죠. 막 이게 조합하고. 그렇죠. 조합하고. 네. 근데 알바를 그렇게 해봤어요. 재밌더라고요. 그래도. 그리고 뭐 회사 같은 건 안 다녔어요? 그리고 이게 대학원 때 그 대학원 부설 연구소가 있거든요. 네. 연구소에서 이제 연구원으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사회를 경험해서 일을 한 거죠. 그때 이제 연구원 일을 하면서 이제 다양한 강좌들, 교육 강좌들 이제 운영을 하고 어떤 뭐 연구 리서치 같은 거 찾고 이제 포럼이나 세미나 이런 것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하면서 이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시민단체에서 이제 단체 활동을 할 때 이제 그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주로 공부했던 게 그 정당 정치와 그 선거제도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선거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정당 정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정치적으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이렇게 운동 같은 거, 캠페인 같은 것도 하면서 이제 포럼 운영하면서 이제 활동도 하고 했어요. 시민단체 여러 군데에서 일을 했네요. 뭐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또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서 또 다양한 교양 강좌들 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또 일을 하고 또 주로 지난달까지 일을 했던 것은 그 컨설팅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그 정치 컨설팅인데 이제 후보자들이 선거에 출마하잖아요. 예, 총선이나 대선이나 뭐 지방선거나 출마할 때 그 선거 전략 캠페인을 짜주는 거예요. 공약 같이 개발하고. 네, 공약. 뭐 공약은 후보자들이 사실 다 해가지고 우리는 선거 운동 전략을 후보자의 짜주는 선거 운동 전략, 이미지 전략. 선거라는 게 사실 이미지 홍보잖아요. 그 전략을 짜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일을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일을 했어요. 근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많이 배웠어요. 그거 많이 배웠죠. 예, 뭐 간접적으로 이제 정치의 생계를 좀 배울 수 있어서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얘기 들었는데 지게차 운전면허도 예. 있잖아요. 예, 이제 그 다양한 자격증을 많이 따놓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동안 너무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쉴 때 이제 친구랑 같이 이제 지게차 면허 따러 가서 제가 중장비를 좀 다 따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게차 면허를 이제 따가지고 그리고 이제 대형 면허도 땄어요. 일종 대형 면허 이제 버스죠. 네. 근데 이제 뭐 투잡도 뛸 수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고향에 돌아가면 이제 텃밭도 가꾸고 또 그러려면 이제 지게차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때 쓰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일단은 뭐 딸 수 있는 건 다 따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기회가 됐을 때 다 따놓는 게 좋다. 나 여기서 제일 궁금한 거 있는데 통일코리아 협동조합 차세대 위원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떤 이게 통일코리아 협동조합이라고 이제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통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모아져서 이제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었어요. 네, 그 모임 그 협동조합이 저 조합원으로 있어가지고 이제 다양한 이제 활동하죠. 이제 뭐 기간지도 뭐 발행하고 온라인 기사도 발행하고 또 탈북하신 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사업도 도와주고 이런 협동조합이 역할이 있어요. 거기 저도 이제 조합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제가 하는 건 없어요. 없는데 이제 그 마음에 이제 동참하는 거죠. 네, 그런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 쭉 간략해서 얘기했는데 혹시 남한에 와서 지금 현재까지 살면서 가장 신기했던 것이라도 뭐 좋았던 추억 같은 건 뭐가 없어요? 신기했던 게 그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남한에 왔을 때 가장 신기했던 거, 좋았던 거, 뭐 좋았던 거 아니면 놀라웠던 게 뭐냐. 그러니까 뭐 문화적으로 뭐 다르니까 충격이었던 게 있느냐. 별로 없다고 저는 말을 해요. 근데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북한에서 살다가 남한에 바로 직행으로 왔으면 워낙 다르니까 많이 이상했을 텐데 중국에서 살았으니까 이게 중국이 그 과도기 역할을 해요. 완충제 역할을 완충 역할을 해요. 네. 북한은 특히 제가 살던 지역 같은 경우는 한국의 한 60, 70년대 수준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중국은 한 90년대, 80년대, 90년대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충 역할을 해서 한국에 왔을 때 좀 더 발전된 거네. 이 정도였지 큰 건 없었어요. 물론 이런 거는 신기했죠. 버스 탈 때 이렇게 카드 찍는 거, 지하철 탈 때 카드 찍는 거 이런 거는 신기하죠.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한 건 아니고 근데 두 가지는 좀 놀라운 게 있었어요. 놀랍다기보다는 좀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렇죠. 10년을 살아도 옆에 집 누가 사는지 모르겠는 얼굴도 몰라요 지금. 북한은 이게 좀 더 공동체 사회니까 옆집에 오늘 아침 메뉴가 뭐고 점심에 뭐 먹는지 숟가락 몇 개인지 저 집은 어떤 상황인지 다 알고 공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옆집의 개인 생활을 그쵸. 존중해 사생활을 주는 너무 존중하다 보니까 당연히 중요한데 이게 옆집의 문을 두드리는 게 민폐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기서 민폐잖아요. 최대한 옆집과 뭐 붙이지 않는 게 서로 존중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되게 적응이 안 됐어요. 예. 그게 적응이 안 돼. 지금도 이게 좀 너무 각박해진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이. 그게 좀 어려웠고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제가 북한에서 오다 보니까 당연히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한국에 왔는데 통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심지어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놀라웠어요. 저는 모두 다 저같이 통일을 원하는 줄 알았어요. 당연히 통일을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기하다. 이 사람들 어떻게 반대를 할 수 있지? 어떻게 통일을 반대할까? 나쁜 사람들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 사람들 통일을 반대하는 게 그럴 수도 있겠다. 지금은 당연히 이해하죠. 당장 내일 취업해야 되는데 언제 통일이 눈에 들어옵니까? 당연히 이해하죠. 저도 당장 내일 취업하는 게 어려운데 통일은 일단은 공허한 외침이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마음이 좀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모임에 이렇게 갔는데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과 어떻게 통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분이 이렇게 그분의 할아버지가 북에서 이렇게 넘어오신 분이시라고 실향민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토지 문서를 갖고 있대요. 네.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통일 얘기하다 보니까 그 북한에 있는 그 토지 그거를 찾을 수 없다면 뭐 통일에 나는 반대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두 가지 충격을 받았어요. 첫째, 그 땅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놀라웠고 거기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재산권에 관한 거는 사실 개인의 본능인 것 가까우니까요. 다시 돌려받고 싶을 수는 있어요. 뭐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미 너무 많이 떨어져 살았잖아요. 70년이 넘게 다 갈라져 살았는데 다시 돌려받지 않으면 통일을 반대한다라는 말은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같이 교회 다니는 분인데 신앙생활하는 분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실까?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그 윤리 그거하고 결국엔 인간의 이기적인 게 충돌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앙인이면 적어도 그러지는 말아야 되지 않느냐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속상했어요, 많이. 그래 좋습니다. 그게 제일 지금 하이라이트긴 한데 내가 제일 궁금한 거예요. 통일 이후, 그러니까 통일 준비를 위해서, 그러니까 통일 준비를 뭘 하고 싶고 통일 이후에 뭐 하고 싶은지. 그래서 참 어려운 건데. 왜냐면 정치학을 한 이유도 결국엔 미래를 대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뭐 뭔가 역할을 하겠다 싶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포부가 있어서 이제 정치를 공부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게 어쨌든 취업은 해야 되잖아요.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저는 공부를 일단은 좀 더 하고 싶어요. 이제 석사 논문도 끝내고 이제 박사도 공부를 해서 이제 좀 이렇게 기여를 하고 싶죠. 동시에 저는 지금은 일단 좀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제 정치의 생태계를 좀 더 이제 경험하고 싶어서 이제 이직 중이라서 이제 국회도 이제 이직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예를 들면 보좌관으로 보좌진으로 뭐 일단은 뭐 인턴부터 더 시작하는 거죠. 한번 해보고 싶은 거군요. 근데 자리가 잘 안 나더라고요. 취업의 문턱이 높잖아요. 원서는 내놨지만 연락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공부를 좀 더 하려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데 어떤 역할이라도 일단 하고 싶다. 그게 이제 제 포부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언젠가 이제 통일이 될 거 아니에요. 통일되면 이제 제가 살던 집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가서 이제 텃밭도 가꾸고 이제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나는 텃밭 계속 텃밭 말고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야? 통일되면 텃밭 가꾸기 이전에 해야 될 일이 어마어마하게 자꾸 이렇게 빙빙 도는 것 같아가지고 않겠어요? 그렇죠. 통일이 뭐 되면 이제 출마해야죠. 북한 아오지 지역구에서 이제 함경북도 아오지에서 이제 출마해가지고 이제 아오지 지역구 국회의원이 돼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이제 출마해서 이제 그 우리 고향 땅을 바꿔봐야죠. 이제 개발하고 이제 좀 개선하고 깨끗하게 자유와 평화가 만들어 보겠다. 넘치는 곳으로 이제 출마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쭉 본인에게 쭉 해왔잖아요. 혹시 뭐 오늘 그런 걸 쭉 요즘은 짧은 삶이면 짧은 삶 지금 28년 현재까지 그 삶을 한번 정리하는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네, 참 이게 이게 되게 다이나믹한 삶을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삶이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원동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제가 이렇게 좀 살면서 보니까 참 저는 망각하는 동물이더라고요. 보니까 제 과거를 자꾸 망각해요. 그렇게 어렵게 살았으면 여기 와서는 열심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여기서도 또 이렇게 게을러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자꾸 과거를 기억해요.
이렇게 어렵게 살았으니까 여기서는 열심히 해서 이제 뭔가 잘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과거를 항상 기억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이제 원동력이고 채찍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오늘 이런 얘기를 쭉 과거의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잊고 살았던 것들이 이제 다시 생각이 나고 아 이렇게 살아왔었네. 예.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글을 써야겠다. 이제 이게 과거의 기억도 까먹어요. 예, 잊혀지더라고요. 이제 이것들을 이제 글로 적어서 이제 나중에는 아주 나중에는 이제 늙었을 때 이제 은퇴하거나 이제 갔을 때 이제 책을 써가지고 이제 자서전을 하나 써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할아버지하고 얘기한 느낌 들었는데. 그 혹시 탈북 지금 후배들,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학교 과정도 쉽지 않았고 대학 다 쉽지 않았는데 그 뭐 조언 같은 거 혹시 한마디 이 마무리 해주는 네. 어떨까? 일단은 이게 한국에 3만 한 800명 정도 탈북자들이 와 있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게 탈북자에 대한 이 시선이 아직은 조금 경직되어 있잖아요. 누군가는 차별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또 누군가는 열심히 해서 또 살아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차별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사실이 있어요. 근데 후배들에게 뭐 저와 같은 청년들에게 저는 해주고 싶은 말이 뭐 많지만 한 가지는 제가 중요한 게 이게 남한 사회에서는 탈북자들에 대해서 탈북자들 취업이 어렵잖아요. 이게 보니까 그 남한 사람들의 그 평균 근속 개월 수가 63개월이더라고요. 근데 탈북자들은 한 23개월,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곳에 오래 있지 못하고 이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적응을 잘 못해서죠. 네. 또 취업도 잘 안 되고. 근데 저는 청년들이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이 이런 거예요. 이게 남한 사회에서는 탈북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편견보다는 조금 실력에 조금 의문을 가질 거예요. 잘할 수 있을까? 실력이 있을까? 업무 능력에 예, 업무 의문을 능력이 가진다.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질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럴수록 우리 남한 청년들은 탈북자라는 이 사회적 시선과 이 장벽들을 이제 허물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실력을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실력을 키우는 자기 거다. 실력으로 이제 인정받는 것이 이제 탈북자로서의 그 핸디캡이죠. 이거를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경일 씨 잘하네요.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 듣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짜잘한 거라도 가령 뭐 컴퓨터 고치는 거, 어떤 프로그램 까는 거 이런 거라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실력으로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한국 사회에 와서 이제 학원 갔다가 이제 갔다 오면 이제 컴퓨터 게임하고 이것저것 탐험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컴퓨터를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 프로그램도 배웠어요. 학원 잠깐 가다가 이제 게을러서 때려치고 이제 독학을 했어요. 요즘은 구글링으로 못하는 게 없잖아요. 구글링으로 이제 다 독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쓸 일이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다 하고. 하여튼 이렇게 실력으로 인정을 받게 되니까 탈북자라는 기존의 이 편견과 관념이 많이 깨져요.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좀 자기가 실력을 좀 더 많이 키워서 세세하게 많이 키워서 이걸 좀 이제 딱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게 탈북자들이 괜찮네, 일을 잘하네, 잘하네 이렇게 극복을 할 수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좀 키웠으면 좋겠다. 이제 너무 이렇게 주저하지 말고 이제 별거 아닌 것도 다 열심히 하면 되더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전 박사님 어떻게? 아까도 막 인터뷰 이후에 그 휴식 시간 통해서 막 좀 되게 우셨는데. 저는 경일 씨가 아버지랑 헤어질 때 편지를 쓰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편지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갑자기 그 생각을 하니까 좀 울컥해서. 그러셨구나. 조금 좀 상당히 울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한국에 와서 아버지와 그렇게 헤어지고 한국에 와서 2008년에 이렇게 돈을 좀 들여가지고 연락을 했어요.
아버지하고 연락을 닿았어요. 연락이. 그래서 이제 그때 아버지랑 통화를 했는데 아버지 저 경일이에요. 이제 어떻게 지내요? 이제 한국에 있는데 왔으면 좋겠어요. 했더니 아버지가 아 가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너무 좋았죠. 근데 이제 한 달 뒤에 다시 이제 지금 가족이 있으니까 다들 보니까 그 딸이 죽었더라고요. 네, 저랑 동갑인데 그 위궤양으로 죽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건 죽을 병이 아니거든요. 거기서는 그만큼 보건 환경이 열악하니까 죽었더라고요. 그래 동생은 군대 가고 그래서 이제 한 달 뒤에 이제 정리하고 이제 한국에 오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한 달 뒤에 연락을 주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돈을 좀 들여서 다시 살아계신지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이제 뭐 잘 안 되더라고요. 돈도 이제 벌어야 되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네, 오늘 참 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삶에 또 이런저런 얘기 늘 해줬는데 저는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탈북하신 분들하고 이런 얘기 하면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 들면서도 마음이 좀 무겁고 늘 저도 탈북민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연구를 한 두세 번 우울증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 극복됐는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또 성장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앞으로도 우리 조경일 씨 더 큰 좋은 성과가 있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마무리 짓을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나TV 꼭 구독해주세요. 여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후원금 보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꼭 광고 시청해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공유도 많이 부탁드려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